저는 여기 센터에서 마케팅 전인 교육하고 있는 김덕주 강사라고 합니다.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고 필요성과 용어 정리 먼저 할 건데 광고를 꼭 해야만 하는가는 가장 많은 사람들이 물어보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장기 교육도 하는데 되게 열심히 막 가르쳐 드려요. 막 상품 구성은 이렇게 하시고 이런 상품은 지금 현재 판매량이 어떻고 이 상품이 뭐가 잘 나가고 뭐 이런 것들을 막 설명드려요. 이제 광고하기 직전에 상품을 잘 맞춰놔야 되는 게 필수 조건이니까 상품 개수부터 해갖고 옵션 짜놓고 이미지 다 만들어 놓고 등록을 끝내면 이제 광고하셔야죠.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학생들한테. 그러면은 광고 꼭 해야 돼요. 뭐 이렇게 좀 배신감 느껴지게 얘기를 해요. 저는 약 10일 동안 영혼을 팔아서 막 열심히 가르쳐 드리는데 한 7일쯤 돼서 광고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한 이틀 정도 광고하고 로그 분석 보고 보통 끝내는 약간 이런 식의 패턴을 가져가는데 보통 물어보는 게 광고 꼭 해야 돼요? 그거 꼭 충전해야 돼요? 막 이래요. 왜냐하면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항상 두려움은 누구나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고민을 하고 있는데 일단은 광고를 시작하기 전에 금액이라는 부분이 지출되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보통 생각하는 게 뭐 하루에 10,000원 들어간다라면 이걸 그냥 곱하기 30일 막 이렇게 해버리죠. 그런 다음에 야 이거 꽤 많은 금액이 나가는데 막 이러면 약간 두렵단 말이에요. 그래서 광고를 접근하기 전에 항상 만들어둬야 되는 것들이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 건데 오픈마켓이라고 하는 특히 뭐 지마켓 옥션 11번가 이 세 개의 판매 채널은 등록 점수 더하기 판매 점수가 노출 점수로 이렇게 돼요. 그래서 판매라고 하는 부분은 결국에 우리가 광고를 해서 얻어내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다라고 한다면 등록 점수라고 하는 건 내가 등록하기 이전에 이 G마켓 옥션의 시스템을 잘 이해를 해서 등록 기준에서 최상위에 올려놔야 된다는 기본 조건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리스팅 광고다라고 해갖고 왜 포커스 플러스 이런 거 아시죠? 그렇죠? 그런 것들을 이제 적용시켜 놓는다라고 할 때 한 달 기준으로 28,000원 정도가 이제 들어가는 거고 이걸 리스팅 광고라고 부르죠. 그리고 파워딜러라고 하는 딜러 등급도 좀 만들어 두셔야 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뭐 고객 만족 우수다라고 하는 건 판매 이후에 생겨나는 점수니까 거기다가 검색 정확도 지수나 희망 검색어라고 하는 카테고리 정확도는 기본적으로 맞춰놓은 기준이 있으셔야 되고요. 그 이후에 판매자 할인을 얼마를 줄 거며 뭐 고객 혜택, 뭐 부가 서비스라고 하는 뭐 복수 구매를 했을 때 얼마 줄 건가, 지스탬프를 몇 장을 줄 건가, 마일리지를 얼마를 줄 건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내가 설정할 건가 안 할 건가에 대해서 각각의 항목마다 점수가 존재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등록 기준입니다. 내가 등록을 잘 해놨다라고 한다면 그 이후에 이제 보셔야 되는 건 판매 점수를 높여야 되는 거 딱 하나의 숙제인 거죠. 그렇죠? 그걸 위해서 이제 광고를 하기 시작하시는 거고 3일간의 입금자 수 및 금액을 만들기 위해서 광고를 해야 되는데 결국 고객이 내 페이지를 봐야 만들어 놓은 구색에 의해서 판매가 이루어진다라는 이야기는 아무리 예쁘게 구성을 잘 짜놓고 아이템이 되게 특출나더라 하더라도 내가 광고를 안 하게 되면 오픈마켓이라는 곳에서는 상품을 고객한테 노출할 그런 기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필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지금 시장 분위기에서는 광고 없이 무언가를 진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라고 판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밑에 좀 써놨죠. 맛있는 밥상은 먹고 싶기 마련이다라고 하는 건 저는 날거랑 이런 걸 안 먹어요. 그러니까 회나 육회 이런 걸 입에도 안 돼요. 근데 어느 날 제 친구의 집들이를 간 거죠. 친한 친구의 집들이를 갔는데 재수 씨가 상에 이렇게 딱 차려놓은 걸 보니까 회랑 육회만 있는 거야. 날거 막 조개 막 해놓고 막 먹지도 않는 거 그런 걸 막 해놓으면 제 기분이 어떻겠어요? 아이씨 이건 아닌데 그럼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라면이나 끓여주세요. 뭐 이거밖에 없겠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에는 먹고 싶다라고 하는 건 보편적인 현상에서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상품은 무엇이냐를 바라보는 게 일단은 첫 번째 그걸 맞춰놓고 난 이후에 광고를 하셔야지 그게 아니고 뭔가 특색에 맞췄거나 내 마음대로 준비해 놓은 상품은 광고 이후에 효과가 없을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G마켓 옥션에 들어오는 고객이 보편적으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이 카테고리에서 가장 선호하는 상품과 좋아하는 패턴은 뭔지를 잘 보고 들어가시는 거지 그게 아닌 상태에서의 광고는 그냥 노출만 하고 마케팅만 했다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나는 광고를 했는데 왜 효과가 없을까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전장표랑 좀 이어지는 건데 설득에 설득을 해서 10만 원 충전해 오세요 라고 한다면 10만 원 충전해요. 광고를 하셔야죠. 푸시를 막 하죠. 짜증을 막 내요. 그런데 광고를 했어요. 그랬는데 효과가 없는 거죠. 효과를 보통은 뭘로 책정하냐면 주문 건수로 책정을 합니다. 보통의 사람들이. 광고를 했는데 매출이 없어요. 이 얘기랑 똑같은 얘기야. 광고는 매출이 아니라 뭐라고 불러요? 광고는 노출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죠. 그렇죠? 내가 노출하려고 한 거지 이거를 팔려고 무언가를 했다라는 의미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결과적으로. 웹에서 이야기할 때
뭐 유의가, 전환가, 객단가라는 게 있지만 일단 광고의 기준에서 본다라고 하면 유의가, 전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에는 내가 만들어 놓은 밥상이 맛있을수록 많은 퍼센테이지의 전환이 일어난다라고 보는 거겠죠. 그죠? 근데 이걸 보여주기 위해 뭘 한다고 했어요? 노출이라는 행위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럼 광고는 결국엔 유입에 해당하는 클릭에 해당하는 거야. 내가 클릭을 만들기 위해 광고를 했을 뿐이지 이게 무조건 내가 광고했다고 팔려야 되는 기준은 또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광고를 했을 때 봐야 되는 지표는 뭐가 있냐면 로그 분석 안에서 내가 광고 이후에 클릭이 성장했느냐, 신규 방문자가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느냐 이런 것들을 좀 보셔야 되는데 항상 ESM 플러스에 찍혀있는 신규 주문과 발송 처리를 보면서 광고했는데 그게 자꾸 0이면 아 뭔가 효과가 없나? 막 이런 생각을 좀 하신다라는 거예요. 지표를 좀 다르게 보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린 거고 그래서 한 달 평균의 조회수와 클릭수라는 건 반드시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키워드를 추출을 할 때 항상 뭘 하냐면 그 네이버의 광고 관리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여러 가지 뭐 조회수가 나오는 툴 같은 것들을 좀 보면서 내가 판매하려고 하는 상품을 뭐라고 부르는지 검색하는지에 대한 키워드를 추출을 하고 그걸로 상품명을 만드시잖아요. 그죠? 그러면 결국에 그 키워드가 한 달에 얼마의 조회수가 나온다라는 걸 내가 수치상으로 이미 보고 들어온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조회수와 클릭수가 난다라고 지금 되어 있는 그 지표를 봤는데 무조건 100%는 들어온다라는 거죠. 안 들어오진 않아요. 한 달 내내 그 조회수는 난다라는 거예요. 근데 PV가 생겨나는 페이지 뷰라고 하는 조회수가 생겨나는 로또 맞은 날이 있을 뿐이다. 아무도 그것을 예측할 수 없다라는 건 약간 비약해서 설명을 좀 드리면 월요일부터 쭉 일요일까지 날짜가 있죠. 그렇죠? 근데 보통은 광고를 언제부터 들어가냐면 일요일부터 들어가요.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G마켓은 그 키워드 마감 시간이 5시 50분, 옥션은 4시 50분이에요. 낙찰을 그 시간에 딱 받고 나면은 바로 노출이 시작되는 게 아니고 G마켓은 19시 30분부터 노출이 시작되고 옥션은 00시부터 노출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 월요일에 노출을 내가 좀 먹으려고 한다면 일요일 저녁에 광고를 내가 붙어놔야 월요일 날 하루 종일 노출이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래서 일요일 저녁부터 광고를 시작하고 월, 화, 수, 목, 금, 토 뭐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이것 좀 주세요. 안 나와요. 네. 일요일 날 광고를 내가 이렇게 쭉 들어갔어요. 쭉 지켜봤는데 이날의 주문이 막 안 들어왔어. 광고는 들어갔는데 주문은 안 들어왔어요. 그러면 약간 느낌이 쎄하죠. 그죠? 그래서 월요일 날 내가 광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고민을 하다가 아, 그래. 김덕주 강사가 하라고 했으니까 하자. 그리고 또 들어가요. 광고를. 근데 또 주문 건수가 없어요. 약간 절망적이죠. 그렇죠? 회의감이 더 들기 시작했어요. 화요일 날 광고를 빼버립니다. 이렇게 당연히 없겠죠. 잠깐 생각해 보니까 아니야 다시 광고는 해야 될 것 같아. 이제 널뛰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음이. 그러면서 다시 들어가요. 근데 또 주문 건수가 없어요. 아 진짜 이건 아니구나 생각이 들어서 또 빼요. 또 뺐죠. 근데 이날에 갑자기 주문건이 하나가 띡 들어온 거예요. 어떤 느낌이 들어요? 야 이제 되는구나. 갑자기 이제 화색이 막 돌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광고를 집어넣어요. 금요일 날. 그런데 이날에 주문건이 또 없어요. 그리고 토요일 날 광고 또 집행하고 일요일 날 광고 빼고 막 이러고 있는 거죠. 그렇죠? 넣어야 될 시기와 넣지 말아야 될 시기를 구분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우는 내가 무조건 광고를 했던 날에 주문 건수가 발생을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거는 약간 이상하죠. 뭐 타짜도 아니고 내가 그냥 막 낚싯대를 넣으면 고기가 막 잡혀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그죠? 근데 보통 광고를 하거나 이런 접근을 하실 때 아, 내가 광고를 하면 물건이 팔려야 된다라는 접근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죠. 아까 뭐라 그랬어요? 클릭수가 유지되느냐 그리고 성장하느냐를 본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광고를 내가 지속적으로 하지 않으면 무언가가 잘 유지가 되지 않는다라는 건 자, 여기 있는 주문건, 여기 목요일 날 갑자기 들어왔던 이 주문건은 과연 광고를 여기다 넣었을 때 이렇게 팔린 걸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봤던 사람이 이때 결제할 수도 있는 거고요. 여기에서 봤던 사람이 또 이때 결제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맞나요? 그래서 사람이 언제 결제할지는 사실상 규정 지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그리고 어느 날은 여기서 나왔다가 어느 날 갑자기 안 나왔어. 이날에 봤던 고객이 이날에 다시 들어와서 결제를 하려고 했는데 같은 검색어에 같은 공간을 봤더니 내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고객은 날 찾을 수 있어요?
또 못 찾게 되겠죠. 그렇죠? 여러 가지 상황을 조합해야 하는데 그냥 광고를 했다 안 했다 했으면 물건이 팔려야 된다. 이런 단순 논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보통은 광고에 접근이 어렵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광고는 지속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항상 드려요. 얼마나 해야 돼요? 물어보죠. 15일은 지속하셔야 돼요. 계속해서. 왜냐하면 한 주 내내 월요일부터, 그러니까 일요일 저녁부터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노출을 쭉 시켰는데 이 그래프는 성장하고 있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에 딱 멈춰서 직선으로 가겠죠. 그렇죠? 그래프는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갈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계속 유지되고 있고 이 신규 방문자가 나한테 계속 고정적으로 들어오고 있느냐 이걸 보는 거고, 그럼 내가 이번 주에 광고했던 거랑 그 다음 주에 광고했던 거 지표를 싹싹 비교를 해보면 아 성장했구나 성장하지 않았구나 라는 거 정도는 좀 볼 수 있고, 그러면 내가 지속하고 있는 순간에 며칠째 됐을 때 주문 건수가 나왔고 누적 지수가 계속 성장하고 있구나 라는 것들도 볼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표라는 건 보통 2주 동안은 적어도 하셔야 볼 수 있다는 거고, 가장 좋은 건 한 달 기준으로 보는 게 가장 적합하다라고 보죠. 그렇죠? 그리고 일주일 동안 판매량이 없을 수 있다라는 얘기는 고민해서 그래요. 고객이. 바로 본 다음에 좀 구매 좀 빨리 해줬으면 좋겠는데 아이템 특성상 바로 구매하는 상품이 있고 구매하지 않는 상품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쭉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은 일주일 동안 갑자기 없다 일주일 이후에 이렇게 주문건이 슉슉슉 들어올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무조건 한다 나오는 게 아니고 누적 지수에 대한 생각을 좀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로그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써놨죠. 페이지 뷰와 클릭률이에요. 페이지 뷰, 얼마나 조회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중에 클릭을 했느냐 이런 걸 보는 건데, 보여졌지만 클릭은 없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한번 그냥 지마켓에 들어가서 쭉 내리면서 무언가를 좀 볼게요. 이렇게 들어와서 슬리퍼라고 검색할 거고요. 뭐 손들자 뭐 하자 그러는 게 아니고 그냥 천천히 내릴 테니까 아, 클릭하고 싶은 게 뭐였다라는 거 그냥 마음속으로만 가지고 계시면 돼요. 그래서 쭉쭉 천천히 내릴게요. 자, 시작이죠. 여기서부터 광고니까 클릭하고 싶은 걸 마음에 담으세요. 네. 네, 광고가 끝났어요. 이제 스마트 배송이죠. 그죠? 여기까지 내려올 때 클릭하고 싶었던 게 있으셨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을 얘기하면 공감하면 그냥 고개 끄덕이시고 나랑 좀 다른데? 그러면은 저희가 이상한 사람이 아니에요? 사장님들이 이상할 수 있어요. 아무튼 쭉 보시면서 내려갈게요. 저는 이 영역에서는 요 네 번째 있는 판매자를 그냥 클릭하고 싶었어요. 저는 그게 가장 좋았어요.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여기 스마트 클릭 안에서는 클릭하고 싶은 건 사실 없었고, 그리고 쭉 내려오다가 얘랑 얘가 보였어요. 하지만 제 머릿속엔 아까 파워 상품 네 번째 있는 판매자가 그냥 기억 속에 있어요. 그리고 내려오면서 이 판매자 좀 클릭하고 싶었고, 쭉 내리다 보다가는 별로 클릭하고 싶은 사람이 없었어요. 어때요? 그냥 뭐 비슷한 감정을 가질 수도 있고 뭐 나는 뭐 얘를 클릭할 수도 있어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셨을 것 같아요. 그죠?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우리 시선 안에서 가장 먼저 들어온 게 뭘까요? 그림인가요? 그죠? 썸네일이라고 부르죠. 그렇죠? 목록 이미지가 깔끔하게 돼 있지 않는 이상 클릭받을 수 있는 확률은 많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건 이미지형으로 봤죠. 이걸 리스트형으로 봤을 때 좀 더 다른 모양이 이제 생겨나기 시작하죠. 그죠? 조금 약간 다른 느낌이 나기 시작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번째로 보이는 건 가격이 될 수 있어요. 이걸 뭐라고 부르냐면 클릭 단가라고 부릅니다. 클릭 단가. 그 밑에 보여지는 게 뭐예요? 배송 방식이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를 굉장히 중요하게 봐요. 썸네일, 이미지, 그리고 클릭 단가, 그리고 배송 방식. 이 세 가지를 보편적인 기준에 맞춰놓지 않는 상태에서 무언가 클릭을 굉장히 원한다라고 한다면 그거는 좀 이상한 생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보여졌지만 클릭은 없었다라고 하는 건 저 세 가지 중에 무언가가 굉장히 안 맞는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수정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은 아니죠. 그죠? 그냥 기능적으로 수정하면 되잖아요. 근데 두 번째 같은 경우에 클릭을 받았지만 구매는 일어나지 않았다라고 하는 부분은 조금 속상한 부분입니다. 그죠? 클릭을 엄청 받았어. 근데 전환이 일어나지 않아. 그럼 내 상품은 고객한테 어떤 반응인 거야? 살만한 상품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100명의 고객이 들어왔어요. 유입이죠. 그렇죠? 유입이 100이 일어났는데 전환이 1%가 난 거야. 1%의 전환. 이렇게. 그렇게 되면은 그래도 한 명은 샀네가 되겠지만 99명 어디로 간 거야?
마음에 안 들어서 그냥 나간 거예요. 네. 그렇다고 한다면 내 상품은 저 한 명을 위한 상품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죠. 결국엔 이 퍼센테이지가 낮으면 낮을수록 보편성에서 좀 멀어졌다, 일반적이지 않다라고 보는 거고, 이게 계속 올라갈수록 카테고리에 적합한 상품으로 변해가고 있구나, 혹은 잘 맞는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경우에 얘는 뭐 구조적으로 변할 수 있지만, 얘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처음부터 다시 하셔갖고 상품을 갈아엎으셔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라는 얘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로그 분석 안에서 좀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광고를 좀 하다 보면 어느 구자가 좋은 구자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봐요. 항상. 어느 구자가 좋은 구자예요? 이렇게 물어보면 항상 검색해야 돼요? 아니면 카테고리 광고해야 돼요? 보통 이 두 가지를 물어보시죠. 그렇죠? 배너 광고는 메인 광고고 좀 비싸니까 좀 배제를 한다라고 한다면, 당연히 요즘에는 검색 시장이기 때문에 검색이에요 뭐 이렇게 부를 수도 있지만, 최근에 제가 판매했던 상품 중에 여성 구두는 카테고리 비중이 굉장히 큽니다. 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보냐라고 했을 때, 뭐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이제 구매할 때를 잘 생각해 보세요. 검색을 막 했어요. 검색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검색 결과가 잘 나오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두 번째 재검색을 하시죠. 단어 하나를 더 붙여서 좀 더 정확한 검색어를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정확하지 않아. 그럼 세 번째 검색어까지 갈 것 같아요. 근데도 또 정확하지 않아. 그럼 어떻게 하세요? 카테고리를 클릭하면서 들어가실 것 같아요. 내 검색 결과가 굉장히 어지럽거나 되게 이상한 상품들과 같이 노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고객은 그 이후부터 카테고리를 클릭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왜냐하면 정확하게 따라 들어가기 위해서. 편의를 봐갖고 검색을 했지만 불편해지기 시작하면 카테고리를 찾더라라는 거. 그리고 고관여 상품이라고 하는 이 상품을 살 때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상품 같은 경우에는 카테고리 비중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어디가 좋아요? 라고 이렇게 구분 짓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겠죠. 그렇죠? 저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냐면 검색 광고 먼저 시작해요. 무조건 어떤 상품이든 검색 광고를 먼저 시작을 했다가 클릭률이 좀 떨어진다거나 이러면은 카테고리 광고를 이렇게 이어주는 약간 이런 역할도 해보고요. 아니면 검색 광고를 하다가 판매가 돼서 이렇게 성장하다 보면 로그 분석에 카테고리로 들어오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그러면 거기다 카테고리 광고를 또 얻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나가는 거지 처음부터 두 개를 다 설정하지는 않아요. 저 같은 경우에는. 검색 광고가 요즘 패턴이기 때문에 이쪽에 약간 집중을 하는 편이다라는 거고요. CPC냐, 뭐 CPM이냐, CPS냐, 뭐 여러 가지 용어들이 있죠. 그렇죠? 이걸 이제 검색 광고 중에 이제 종류에 해당하는 거, 이건 조금 뒤에 가서 용어 한 두 개 정도만 볼 거고요. 그래서 검색의 비중이 높다, 광고에도 흐름이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 이런 예를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G마켓에서 들어와갖고 바로 검색이라는 행위를 통해 클릭하고 막 볼 수 있죠. 그렇죠? 근데 G마켓에 들어오는 건 어차피 내가 잡은 고기다라고 한다면 네이버에서 들어오는 고객에 대한 유입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누군가가 뭐 여성, 정장, 구두 뭐 이렇게 검색을 했다라고 칠게요. 그러면 네, 다른 검색어 잠깐만요. 하나 떴으면 좋겠는데 안 나오네. 요게 G마켓 플랫슈즈 막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G마켓 플랫슈즈. 근데 얘를 이렇게 띠 클릭했어요. 클릭하면은 여기에 G마켓에서 플랫슈즈를 검색한 검색 결과 뭐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전 화면에서는 고객은 지금 현재 뭘 보고 있는 거예요? 그림을 보고 있어요? 글을 보고 있어요? 글자를 보고 있죠. 그렇죠? 이렇게 하면서 조회하면서 그냥 이렇게 쭉쭉 보고 있는 거야. 보고 있다가 조회만 일어난 거죠. 근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보고서 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G마켓에 한번 들어가 플랫슈즈 한번 볼까? 하고 클릭하고서 이쪽으로 넘어온 거야. 그죠? 넘어온 상태에서 바로 보이는 여기에 중에 클릭을 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얘기죠. 이제부터는 이미지를 보기 시작하니까. 내가 이미 글을 보고 있다가 무언가를 사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보고 싶은 마음이겠죠. 사고 싶은 마음보다 보고 싶은 마음이 들었고, 딱 보자마자 이미지를 보면 무슨 생각이 들어요? 사고 싶다라는 생각이 쭉 들고, 클릭하고 들어가서 상품을 깊게 보다 보면은 살 수 있다로 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단계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고객의 흐름이. 그리고 G마켓에서 직접 검색 플랫슈즈를 했다라고 한다면 내려오면서 뭐 중단에 있는 광고를 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아예 내려와서 포커스라는 영역을 좀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흐름이라는 게 있고요. 광고의 뭐 키워드의 패턴이라는 게 또 존재를 하고요. 그다음에 클릭 보여지는 되게 여러 가지의 랜딩 페이지가 있다라는 거죠. 여기에 대중소라고 하는 건 아까 보셨던 뭐 여성 의류의 뭐 원피스 정장의 쉬폰 원피스 뭐 이렇게 떨어질 수도 있는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내가 광고의 흐름을 여성 의류부터 아니면 원피스 정장의 쉬폰 원피스까지 내가 셋 다 광고를 할 것인가? 아니면은 여성 의류는 너무 광범위한 키워드니까 빼주고 원피스 정장부터 쉬폰 원피스를 할까? 아니면 나는 쉬폰 원피스 주력 판매자니까 원피스 정장 버리고 그냥 쉬폰 원피스에만 광고를 할까?
되게 고민이 많다라는 거야. 결국에는 이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 그냥 어느 한순간에 어디다가 광고 딱 하면 거기에서 유입 딱 일어나고 물건 팔리고 이런 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고객의 패턴과 흐름 안에 내 상품에서 가장 유입이 잘 일어나는 곳을 발견하시는 거고 거기에다가 광고를 잘 설치를 하셨을 때 조금 더 효과가 높아질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좋은 구자는 로그 분석 이후에 나올 수 있다라는 설명을 좀 드리고 다음 장 넘어가면 CPM과 CPC라고 하는 게 오픈마켓에 있는 광고의 가장 큰 형태입니다. CPM이라고 하는 광고는 코스트 퍼 마일이라고 해서 파워 광고, 플러스 광고, 카테고리 광고, 메인 배너 광고 뭐 이런 애들을 좀 이야기해요. 24시간 동안 조회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그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냐에 따라서 금액을 주고 사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옥션에 가면은 찬스 쇼핑 있을 거고 그다음 파워 등록 상품 있을 거고요. 같은 의미죠. 그럼 읽어보면 광고 매체를 이용해 1000명 또는 1000가구에 광고 메시지를 전달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거리예요. 거리에 가구 수가 막 있는 거죠. 저기 전광판을 이 거리에 있는 사람들이 보려면 어느 정도의 마케팅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저기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돈을 얼마를 내야 돼? 뭐 이런 얘기예요. 미국에 있는 광고죠. 그렇죠? 근데 이제 웹 쪽으로 돌아오게 되면 결국엔 고객이 얼마나 검색하느냐 이 양에 따라서 입찰 시작가가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키워드 광고 기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1000조회수 이하부터는 300원부터 시작. 1000조회수 이하는 300원부터 시작. 1000에서 4999, 그러니까 5000조회수죠. 5000조회수 사이는 500원부터 시작. 그 다음에 5000조회수에서 9999, 만조회수죠. 그렇죠? 그 사이는 700원부터 시작. 만조회수 이상은 1000원부터 시작. 뭐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유입되고 그리고 포함하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이 이미 책정되어 있고 그 시작가 기준으로 해서 경매가 붙어갖고 낙찰을 받는 형식이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 단가 나누기 페이지 뷰 조회수 곱하기 1000 이렇게 한다. 오픈마켓에서는 키워드 광고, 배너 광고, 카테고리 광고를 입찰하여 정해진 시간에 낙찰을 받는 형식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경매가 아니에요. 어떻게 그러니까 경매라는 표현을 썼는데 자, 더 부르실 분 근데 누군가 최고가를 막 불렀어요. 어마어마한 거예요. 이렇게 이러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경매가 아니고 계속 입찰은 넣을 수 있지만 아까 키워드 광고 마감 시간 5시 50분 키워드 광고 기준으로 5시 50분에 초 단위를 다 쪼개서 100분의 1초를 50분에 가깝게 누른 사람이 만약에 최고가를 넣었다 그러면 최고가에 노출되는 거고요. 만약에 최저가에 넣었다 그러면 최저가에 노출되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가장 가깝게 누른 사람이 노출이 된다는 거고 그리고 24시간 노출 기준이다라고 하는 거고 낙찰 시간에 가깝게 최고가 또는 최저가로 입찰 변경한 판매자가 1등에 노출되기 시작한다라고 이렇게 써놨죠. 그렇죠? CPC라고 하는 건 검색 광고의 하나의 또 종류이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PC랑 모바일 동시에 나올 거다라고 지금 공지에 떠 있죠. 지금 현재는 모바일만 나오고 11월 3일 기준으로 해서 옥션에 PC에 반영될 거고 11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G마켓에 반영될 거예요. 결국에는 얘는 지금 없어질 광고 중에 하나인 거죠. 얘가 이제 PC랑 모바일 둘 다 된다라는 이야기인 거고 그래서 얘 같은 광고는 웹에만 존재하는 광고고 보시면 광고 단가 곱하기 클릭수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광고 단가 곱하기 클릭수.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클릭수일까요? 광고 단가일까요? 광고 단가요? 클릭수요? 클릭수가 중요해요? 광고 단가가 더 중요할걸요? 만약에 이 두 가지를 이제 사람으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클릭수는 광고 단가가 변하면서 줄어들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줄어들지 않죠. 저 클릭수는 원래 그 카테고리의 내 상품의 그 검색어를 좋아하는 사람이 들어오는 양은 이미 정해져 있는 거예요. 중요한 지표는 얘입니다. 그죠? 얘가 90원으로 시작했는데 일단 클릭은 하루에 100클릭이 나는 거예요. 얼마 나가요? 9,000원 나가나요? 그죠? 근데 얘가 만약에 900원이 됐어요. 얘가 100클릭이 나요. 얼마 나가요? 생각보다 많이 나가네요.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0이 하나가 더 붙은 거니까. 그래서 클릭 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한 클릭당 평균 금액이 얼마이냐 기준으로 해서 하루에 나오는 클릭수를 곱하면 그게 이제 광고 금액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지표는 단가로 보셔야 되는 게 맞고요. G마켓 옥션에서는 스마트 클릭 파워 클릭 광고, 그쵸? 이 두 가지. 11번가에서는 핫클릭이라 부르고요. 그 다음에 네이버에서는 파워링크라 부르죠. 24시간 실시간 낙찰 기준이면 최저가 70원에 90원인데 이베이코리아는 90원부터 시작하고요. 그리고 10원 이상으로 상향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건 90원, 100원, 110원, 120원, 130원 뒤에 사장님까지 우리가 막 경쟁하고 있어요. 저는 5등이에요.
이제 어떻게 해야 돼? 1등 가야 되니까 140원을 넣겠죠. 그쵸? 140원 지르니까 바로 사장님 따라오시면서 150원, 160원, 170원, 180원 또 온 거야. 짜증나잖아요. 또 5등 됐어요. 어떻게 해요? 190원 넣은 거예요. 200원, 210원 막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실시간으로 내 순위를 막 보면서 떨어졌다 싶으면 계속 올리는 거죠. 올리고 이걸 내가 원하는 순위에 넣겠다라고 하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반영되는 게 이 광고의 특징입니다. 근데 여기 앉아 계신 사장님이 우리끼리 싸우는 걸 보다가 에이그 진짜 찌질하게 10원씩 올리네 이런 다음에 난 1,000원 하고서 이렇게 넣으신 거예요. 그럼 제가 어떻게 하겠어요? 1,010원, 1,020원, 1,030원, 1,040원 이렇게 가는 겁니다. 결국엔. 네, 얼마를 넣든 간에 일단 지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에 막 갇히기 시작하면 판매자의 가오가 있기 때문에 막 위로 올라가려고 노력을 많이 한다라는 이야기였죠. 그렇죠? 그리고 1등이 중요한 거는 서로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그 1등을 차지하기 위한 경쟁 입찰은 계속해서 일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보시면은 사업자의 딜러만 가능하다라는 건 얘 얘기였는데 얘는 이제 한 달 뒤에 만약에 없어진다면 얘는 그냥 사업자 없이도 가능한 거죠. 그렇죠? 네, 가능한 거고. 그리고 1클릭당 가격을 중점으로 광고 효율을 책정하는 광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두 가지의 광고의 형태가 있다라는 거겠죠. 그렇죠? 잠깐만요. 시작할 때 뭔가 좀 약간 버벅거린 게 있어서 요거 생방송 보시는 분들한테 이야기 좀 드리고 네, 이어갈게요. 저한테 1분만 주세요. 보시면 지금 이걸 보고 계시잖아요, 사장님들. 여기에 지금 댓글이 네, 하나밖에 없네요. 여기다가 댓글 안 남겨주시면은 저는 답변도 하지 않아요. 네, 저희끼리만 놀 거예요. 오프라인에 오신 분들끼리. 그래서 여기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이렇게 남겨주시면은 실시간으로 저기 직원들하고 같이 해갖고 댓글 남겨드릴 테니까 광고 관련해서 혹은 오늘 강의 관련해갖고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은 여기다 남겨주신 다음에 질문 등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로그인을 먼저 하시고 쓴 다음에 질문 등록하셔야지 일건 다 썼는데 질문 등록하면 뭐가 뜨겠어요? 로그인하세요 라면서 팝업창 뜨고 이거 사라집니다. 다시 쓰셔야 돼요. 그러니까 로그인 하시고 상단에 여기 로그인 먼저 하시고 나서 그 다음에 보시면서 궁금하신 거 여기다 누르고 질문 등록 해주세요. 아시겠죠? 아유 힘드네요. 그쵸? 네. 고객이 찾지 않는 상품은 판매할 수 있을까에 대한 이야기겠죠. 그렇죠? 처음으로 돌아온 느낌이 좀 드실 텐데 결국엔 수요라고 하는 건 찾는 사람들이 많냐 적냐의 이제 의미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 해보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보편성입니다. 보편성. 제 여성 구두를 판매할 때 첫 번째로 잡았던 건 민자 구두예요. 검정 구두, 그 다음에 뭐 흰색 구두, 그 다음에 회색 구두, 스웨이드 구두 뭐 그런 거. 그런 거를 잡지 않으면 좀 힘들겠죠. 가장 보편적으로 신는 9cm는 9cm. 근데 키가 한 165 아래로 내려가시면 11cm를 그렇게 선호하시더라고요. 그래서 통굽, 앞에 가부신이 있어야 발이 편하고 이런 상품들을 이제 보편성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런 걸 보고 이제 트렌드는 뭐냐라고 했을 때 막 찾아보니까 앞에 이렇게 뾰족한 구두 애들이 막 나가길래 그 뾰족한 구두 애들을 수집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걸 상품 구성에 막 끼워 넣기 시작하죠. 그런다 그 중에서도 또 스트랩이 있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길래 왜냐면 발목이 가늘어 보이죠. 그래서 그 스트랩이 있는 걸 갖다 넣었고 인지도라고 하는 건 브랜드를 박아야 되는데 제 상품은 동대문 거기 때문에 박을 수가 없어요. 그렇죠? 인지도는 버렸다라는 거겠죠. 그러면 저는 뭘 맞춘 거예요? 보편성과 트렌드를 맞춰놓은 거죠. 일반 명사, 여성 구두, 여성 신발, 스틸레토 힐, 펌프스, 뭐 부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키워드만 조합을 해놓고 이제 브랜드를 갖다 붙이면 좋겠지만 안 되니까 버리는 거겠죠. 그렇죠? 그래서 내가 무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는가를 잘 보셔야 되는데 첫 번째는 보편성, 그 이후에 트렌드 맞춰주시면 된다. 근데 보통은 트렌드는 갑자기 어디선가 튀어나오거나 그런 것들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팔고 있는 상품에서 가장 선호하는 것들이 생겨난다라는 거예요. 뭐 가장 쉬운 예로 그냥 봄이나 가을에는 가을엔 체크 무늬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렇죠? 그럼 원래 있었던 거예요. 봄에는 그냥 단색, 무치색에 있는 티셔츠가 굉장히 유행이에요. 근데 왜 하필이면 여름에 가면 스트라이프가 막 유행일까요? 그렇죠? 결국엔 다 있었던 패턴이고 있었던 소재인데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 시절이 되면 사람들이 선호하는 상품이 트렌드적으로 튀어나온다는 거죠. 그러면 그 유행이 굉장히 여러 가지였는데 그중에 뭐냐라는 이야기예요. 잘 생각해보면 10년을 주기로 해갖고 스키니 입었다, 힙합 입었다, 면바지 입었다, 다시 스키니 입었다 이러지 않아요? 예전엔 복고라고 불렀는데 지금은 스키니라 불렀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돌고 도는데 그중에 트렌드는 뭐냐라는 이야기겠죠. 나는 그런 상품을 취급하고 있느냐라는 얘기겠고 삼성 슬리퍼와 EPL 슬리퍼라고 하는 건 얘는
일반 슬리퍼. 얘 같은 경우에 그 영국 축구 뭔지 아세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뭐 첼시 뭐 이런 거 있죠. 그게 막 박혀져 있는 이제 슬리퍼야. 얘는 한 3,000원 정도 하는 거고 얘는 얼마야? 한 15,000원 정도 하는 거죠. 둘 중에 보편성은 어디에 있어요? 삼선에 있죠. 그죠? 두 번째 보시면 흰색, 검정, 회색 그리고 궤도와 프린팅 티셔츠 이야기예요. 보편성 또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나요? 흰색, 검정, 회색에? 그죠? 근데 올 가을 트렌드 궤도와 프린팅 막 이랬어요. 궤도와 프린팅. 그러면 보편성은 어디에 있어요? 궤도와 프린팅으로 가요? 아니죠. 흰색과 검정과 회색에 있습니다. 그래도 보편성은. 그죠? 그리고 뉴발란스 999 뭐 이런 게 있고 그다음에 동대문 신발이 있어요. 트렌드는 어디에 있어요? 헷갈려요? 뉴발란스에 있죠. 브랜드 신발이 있잖아요. 현재는 신발 거의 다 브랜드를 신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쪽으로 많이 몰려있고 그나마 동대문 신발 신는 게 여자 구두 쪽이겠죠. 그죠? 그리고 중화요리에 짜장면만 좋아 이걸 넣은 이유는 제가 어저께 만약에 술을 엄청 먹었다고 칠게요. 술을 엄청 먹은 거죠. 엄청 먹고 나서 아침에 딱 일어나면 생각나는 게 뭐예요? 해장이죠. 해장하면 떠오르는 게 뭐가 있으세요? 뭐 다 술 안 먹는 것처럼 얼굴 표정을 하세요. 네, 해장하면 떠오르는 거? 묵국이요? 아, 북엇국 있고. 근데 일반적으로 출근해서 북엇국을 먹을 수는 없으니까 아침에 먹을 수 있는 건 짬뽕, 그 다음에 뭐 순댓국, 뭐 여러 가지 것들이 막 있죠. 근데 중화요리 해놨으니까 짬뽕이라고 우겨갖고 짬뽕을 먹으러 막 기어가는 거예요. 막 기어가갖고 문 딱 열고 중화요리 써있으니까 들어갔어요. 저 이모, 저 짬뽕 좀 주세요. 나 이렇게 얘기했더니 이모가 우리 집은 짜장면밖에 안 파는데 막 이러는 거야. 그럼 제 기분이 뭐가 들어요? 배신감이 막 갑자기 들죠. 그렇죠? 뭔데 중화요리라고 적어놨어? 근데 문 열고 나와서 어디로 가요? 똑같이 중화요리라고 적어놓은 집에 또 들어가죠. 들어가서 짬뽕 주세요. 그때 짬뽕 주는 거야. 중국집엔 마땅히 뭐가 있어야 되는 거야? 중화요리라고 적어놨으면 짬뽕과 짜장면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짜장면만 할 거야. 그러면 뭐라고 적어놔야 돼요? 중화요리가 아니고 짜장면 잘하는 집 혹은 짜장면집이라고 적어놔야 되겠죠. 그렇죠? 정확한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고객이 검색하고 들어왔는데 그 광범위에 뭔가가 되게 광범위한데 중화요리라고 써놨으니까 당연히 짬뽕 팔겠지 하고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데 없는 거예요. 그럼 어디로 가요? 같은 중화요리집 하고 있는 쪽에 가서 거기서 산다는 얘기입니다. 상품의 구성이랑 보편성이랑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있어야 될 게 없으면 어떻게 된다? 판매에 악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겠죠. 그러면 카테고리에서 가장 잘 나가는 상품들이 뭔지 보셔야 되고 그 판매자가 만들어 오는 구성품이 어떻게 짜여져 있는지를 먼저 분석하는 게 광고 시작 전에 무조건 하셔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된다라는 이야기겠고요. 고객은 무엇을 검색하고 어떤 것을 비교하며 왜 그 상품을 구매하는가? 심각한 고민이 있으셔야 됩니다. 반드시 있으셔야 돼요. 잠깐 쉬어가는 코너예요. 데이트를 가기 위한 고객에게 어떤 것을 보여줄 것인가입니다. 뭐 그냥 웃자고 하는 얘기는 아니니까 심각하게 들으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죠. 보시면 데이트 코스죠. 데이트 코스를 이렇게 띡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네이버 기준입니다. 네이버 기준. 나는 오늘 데이트를 할 거야. 데이트 코스 검색하면 검색 결과가 뭐가 나올까요? 뭐가 나와요?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제주도의 맛집이 나오겠죠. 그리고 데이트 코스들이 막 나올 거예요. 근데 난 서울 사람이야. 정확한 검색 결과예요. 제주도까지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패스. 두 번째 검색을 하죠. 딱 붙어요. 데이트 코스 서울. 이거 제 마음대로 뽑아온 거 아닙니다. 네이버 기준이에요. 네, 데이트 코스 서울 띡 검색하니까 서울에 관련한 코스들이 막 나오기 시작하죠. 그렇죠? 그러면 뭐뭐 나오겠어요? 뭐 보통은 저기 뭐야 가로수길 나올 거고 압구정 나올 거고 그다음에 저기 홍대 나올 거고 신촌 나오고 북쪽으로 가면 수유 나오고 삼청동 나오고요. 이쪽으로 가면요 건대 나오고 막 이런 게 막 나오잖아요. 그래서 막 나오는데 그 중에 그나마 괜찮은 곳 삼청동 이게 제일 조회수가 많았어요. 그래서 삼청동 데이트 코스 이걸 딱 본 거죠. 정확한 검색어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이때부터 나는 데이트를 하고 싶은 생각이 들기 시작하는 거죠. 이 안에서. 그러면 이렇게 쭉 이어져 내려오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당연히 맛집이겠죠. 그렇죠? 맛집을 안 알아가면은 이성이 나에게 뭐라 그래요? 여자친구가 보통 뭐라고 하십니까? 맛집을 안 알아가면 너는 맛집 검색도 안 하고 오냐?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날 시작부터 데이트가 굉장히 우울해지죠. 그렇죠? 괜히 눈치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맛집 다음이 분위기 좋은 곳이에요. 밥을 먹였으면 좀 돌아다녀야 돼요. 갑자기 또 먹자 그러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죠. 그렇죠? 살찐다고 기껏 먹어놓고. 그죠? 그런 다음에 분위기 좋은 곳에 막 돌아다녀요. 그럼 좀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슬슬 짜증을 막 내기 시작해요. 뭘 어떻게 해야 돼요? 카페에 데려가서 와플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막 초콜릿 와플 같은 거, 단 거 막. 그다음에 카라멜 마끼아또 막 이렇게 해갖고 단 걸 막 먹여요. 그럼 여자친구 얼굴이 어떻게 돼요? 막 화색이 돌죠. 그렇죠? 그날의 데이트를 잘 마무리했어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맛집과 이게 세 개가 필요하다는 거야. 그럼 나는 삼청동에서 장사하는 사람이야.
장사하는 사람. 나는 맛집을 운영하고 있어요. 네이버에 광고할 거예요. 삼청동 데이트 코스에 광고할 수 있으세요? 맛집 운영자예요. 나는 맛집도 운영하고 카페도 운영하는 사람이에요. 삼청동 데이트 코스에 광고할 수 있어요? 나는 갤러리까지 갖고 있어요. 액세서리 샵이랑 막 이런 거 가보면 있죠, 그렇죠? 이 세 가지를 다 갖고 있는 거죠. 삼청동 데이트 코스에 광고할 수 있어요? 그죠? 어떤 반응이시냐면 지금 고개에 이제 척도를 보여드리는 거예요. 흔드는 척도. 나는 삼청동 맛집을 갖고 있어요. 삼청동 데이트 코스에 광고할 수 있어요? 이래요. 그 다음에 나는 맛집과 카페를 갖고 있어요. 광고할 수 있으세요? 나는 갤러리까지 갖고 있어요. 광고할 수 있으세요? 이렇게 돼요. 이게 뭐야? 자신감이야. 스스로가 알고 있는 거야. 내가 요렇게 하면 저기에다 광고를 할 수 있어 라는 것들을 이미 알고 있다는 거죠. 보통은 광고를 하기 이전에 여기다 광고를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시작하는 건 내 상품이 팔릴까 안 팔릴까에 대한 의심이 굉장히 많으신 거예요. 그러면은 광고를 할 필요가 없어지죠. 좀 더 완벽하게 만들어 놓고 하셔야 되는데 보통은 미흡하게 준비해 놓고 일단 광고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성급해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시즌이 지나가면 분명히 광고의 시기를 놓치게 돼 있으세요. 그죠? 그거는 그냥 놓치신 거예요. 그거를 억지로 잡으시려고 하면 안 돼요. 미리 만들어 놓지 못한 내 탓을 해야 되는 거지 광고했는데 이건 왜 안 팔려? 이건 아니다라는 얘기겠죠. 그죠? 그래서 그 부분을 잘 냉철하게 알고 그러니까 짚고 넘어가셔야 된다는 이야기를 드리려고 이제 장표를 보여드린 거고 들어오게 되면 이제 광고 시간 안내를 좀 해드릴 건데 오픈마켓별 광고 시간표예요. 외우실 때 그냥 카메키라고 외우시면 돼요. 카메키 이렇게 카테고리 카는 카테고리, 매는 메인 배너, 그 다음에 키워드는 키워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카메키 외우는데 옥션부터 시작되는 광고의 시작이죠. 카테고리 광고 16시 30분, 메인 배너 16시 40분, 키워드 16시 50분. 10분간 넘어오면 10분 단위로 해갖고 카테고리 또 17시, 메인 배너 17시 10분, 키워드 17시 20분. 그죠? G마켓 같은 경우엔 17시 30분 카테고리, 17시 40분 메인 배너, 17시 50분 키워드. 10분 단위로 해갖고 쪼개지면서 카메키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죠. 그죠? 예. 이렇게 이어진다라고 하면 내가 3개 마켓을 다 광고하는 판매자. 언제부터 책상에 앉아 계시는 거예요? 계속? 16시 정도 되겠죠. 그죠? 한 30분 전에 앉으셔갖고 또 뭔가를 보셔야 되잖아요. 그죠? 막 보시면서 언제 일어나세요? 18시에 일어나죠. 이 시간대는 주로 뭐 하는 시간 될까요? 셀링을 할 때 이 시간대 주로 뭐 하는 시간? 뭐 하는 시간일까요? 이 시간대 과연? 택배 싸는 시간이에요. 네. 포장하는 시간에 포장하는 시간. 보통 7시에 택배 아저씨 오니까 7, 8시에 택배 아저씨 오니까 6시 마감 치는 데도 있고 4시에 마감 치는 데도 있고 뭐 여러 가지지만 맥스로 가면은 보통 7시, 8시 막 이렇게 막 택배 아저씨가 와요. 그러면은 그 전에 내가 포장을 막 해놔야 되기 때문에 불이 나게 막 계속 싸고 있는 상황에서 뭐가 울려요? 알람이 막 울리면은 가갖고 광고하고 막 이러는 거야. 예, 알람을 다 맞춰놔요, 보통은. 그래서 이 시간대는 굉장히 바쁜 시간대죠. 바쁜 시간대에 앉아갖고 광고를 수정하게 되면 16시, 20시 사이 광고 수정 불가, 하향 조정 불가, 삭제 불가입니다. 원칙은 1시간 전, 광고의 낙찰 시간 1시간 전에는 수정과 하향 조정 뭐 이런 것들이 된다라고 하는 건데 포장하다가 정확하게 5시 30분을 맞출 수 있으실 거라 생각하시는 거죠? 아니죠. 그렇죠? 절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 이 시간대 그냥 러프하게 16시에서 20시 사이엔 아무것도 안 한다. 광고를 수정하지 않는다. 뭐만 한다? 금액만 변경한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언제 그러면은 수정을 하고 무엇을 하냐라고 했을 때 보통은 아침에 하죠. 그죠? 아침에 해요. 출근하자마자 로그 분석 보시면서 여러 가지 것들을 막 보시는 거예요. 그러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은 마감 치고 해요. 몇 시에요? 그때는 10시란 말이에요. 네, 그때까지 밥도 못 먹고 이랬는데 10시에 앉아갖고 이거 하고 있으면 꽤 힘들겠죠. 그렇죠? 그래서 가장 적합한 시간은 저는 8시에서 9시 사이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 시간대 보시는 게 좋고. 그리고 G마켓은 19시에서 20시 사이 노출 시작하여 이 길 동시간까지 노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통은 19시 30분에 노출이 보통 이렇게 다 일어나요. 그날 낙찰 받은 사람들이. 그리고 옥션은 00시 노출 시작하여 이 길 동시간까지 노출이 된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11번과 역시 동일하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낙찰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바로 노출이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이 길 00시부터 되는 게 옥션 그리고 그날에 19시 30분부터 시작하는 게 G마켓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러면 얘네는 파워 플러스 뭐 이런 광고였다라고 한다면 아까 보셨던 광고 중에 파워 클릭이나 아니면 스마트 클릭 이런 애들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런 애들은 이제 CPC 광고, 클릭하면 돈 나가는 광고인 건데 걔네들은 이런 식으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실시간으로 내가
금액을 변동을 해서 원하는 순위에 가겠다라고만 설정을 하시면 3분에서 5분 사이에 반영이 되는 게 또 그런 광고라는 거야. 그럼 광고의 형태는 몇 개인 거야? 두 가지가 되는 거겠죠. 시간을 지키는 광고와 실시간으로 금액을 변동하는 광고.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이 되어져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광고 영역을 좀 보시면 G마켓의 광고 영역이에요. G마켓의 광고 영역. 이렇게 쭉 보시면은 이 광고의 종류가 많은 것처럼 느껴지세요? 어찌 생각하세요? 아, 광고의 종류가 많다, 적다. 어떤 느낌이세요? 많다? 적다의 의미는 없나요? 적진 않아요? 많아요? 적어요. 아, 지금 아무 생각 없으세요? 네. 저는 광고는 많다라고 봐요. 좀 많다라고 보는데 판매자 수에 비해서는 적다라고 보는 거죠. 그죠? 느낌적으로는 굉장히 많다라고 보는데 판매자 수에 비해서는 그래도 좀 적다라는 느낌이 좀 있고. 그러면 그 셀러들이 많이 하는 광고는 뭐가 있을까라고 한다라고 하면 보통은 키워드 플러스 광고, 그리고 요 옆에 놓으면 키워드 파워 광고, 그리고 모바일 플러스 광고. 이렇게 많이 해요. 이렇게 많이 하고, 그런 다음에 또 많이 하는 게 소분류 플러스 광고, 그리고 중분류 플러스 광고. 얘를 많이 해요. 네. 그리고 그 외에는 이제 CPC 광고죠. 클릭하면 돈 나가는 광고이기 때문에 그거 이제 따로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검색 패턴 안에서 보여지는 검색 결과에 어떻게 나오느냐, 이게 뭐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게 되면 G마켓을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검색했을 때 아까 슬리퍼 검색했었죠. 네. 슬리퍼 이렇게 검색을 하니까 첫 번째 이렇게 5구자 떨어지는 파워 상품, 아까 키워드 파워다라는 게 요 광고인 겁니다. 요 광고.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 이렇게 스마트 클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얘는 이제 CPC 광고, 아까 뭐 실시간으로 금액을 막 변동할 수 있다라고 했던 그 광고. 그리고 내려오면은 플러스 상품 이렇게 광고가 있죠. 그죠? 12구자의 광고를 이야기하고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와서 카테고리 보기 한 다음에 여성 의류에 쭉 클릭했을 때 여기 나오는 게 이게 대분류 광고. 그렇죠? 그리고 원피스 이렇게 클릭을 했다라고 한다면 이게 이제 카테고리 중분류 광고. 네, 여기에는 파워 상품, 그리고 스마트 클릭, 그리고 플러스 상품 또 똑같이 이렇게 되어 있죠. 중분류로 넘어오니까. 그리고 또 넘어와서 여기에서 내가 캐주얼 원피스를 하겠다라고 해서 소분류를 이제 또 클릭하게 되면 카테고리 소분류 광고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여기에도 파워 광고가 있고 스마트 클릭이 있고 플러스 상품이 있네요. 그죠? 그래서 광고는 어디로 들어가냐,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뭐뭐가 막 있는데 아까 찝어드린 대로 키워드 파워 상품 많이 하고요, 플러스 많이 하고요, 이런 얘기를 드렸던 게 결국엔 카테고리를 클릭하든 검색을 하든 간에 그 영역에 나오는 영역을 지금 설명을 좀 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런 광고들을 꽤 많이 하더라라는 이야기였죠. 그리고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 뭐가 있어요? 뭔가 검색을 했을 때 나오는 모바일 플러스, 요거예요. 모바일 플러스 검색. 그리고 그 밑에 또 파워 클릭 5구자가 나오죠. 그죠? 그래서 광고의 영역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 편이고 어디다가 어떤 키워드에, 그러니까 키워드 하나의 영역별로 그렇게 딸려져 있는 거니까 내가 그러면 이 키워드에 어느 영역에 걸어야 되고 어느 키워드에 또 어느 영역을 걸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이제 잘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이제 패턴 흐름도 잘 보고 있는 거고 광고도 잘 설정하는 사람들이 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광고를 낙찰받는 방식이 파워 플러스 광고 같은 거, 시간에 가깝게 최고가, 최저가 이렇게 낙찰받는 방식이 두 가지의 방식이 있어요. 시간대는 아까 얘기 드렸던 카테고리는 뭐 G마켓 기준으로 하면 5시 반, 그리고 메인 배너는 5시 40분, 키워드는 5시 50분 뭐 이렇게 되는데 요거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 최저가 입찰 방식이죠. 그렇죠? 키워드와 카테고리에 해당하는 광고 방식 중에 하나가 될 수 있고요. 오른쪽에 보니까 어저께 전시현황, 요거부터 볼게요. 전시현황 보니까 13,100원, 13,000원, 12,900원, 12,800원, 8,300원 해갖고 꼬랑지가 5,700원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12명을 받을 거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거고, 그리고 광고는 플러스 상품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오늘의 입찰 현황 보니까 12,900원, 12,800원 이렇게 해갖고 5,200원까지 해갖고 현재 12등 안에 입찰된 판매자들이 이렇게 나열비가 되어 있죠. 그죠? 내가 여기다가 광고를 입찰을 딱 넣게 되면 최저가보다 100원 비싸게 들어가게 돼 있어요. 얼마 들어가겠어요? 5,300원 들어가겠죠? 그럼 여기 있는 애는 어떻게 됐어요? 5,200원에 있는 애는. 아래로 한 칸 찍 내려가서 잘리고 얘가 일로 내려오고 나는 여기에 이렇게 쭉 들어가겠죠. 저 5,300원으로.
현재 이러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 나는 50분에 낙찰을 받을 거야. 근데 어제 전시현황 보니까 한 13,100원? 그러면 한 13,500원 정도 넣으면은 1등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야심찬 생각을 하고 있겠죠. 그렇죠? 그럼 시간대에 가깝게 막 지나갈수록 금액이 계속 변동이 막 되고 그러면서 이제 경쟁 입찰을 막 붙다가 낙찰을 받는 사람이 노출이 되는 형태. 그죠? 그럼 내가 최고가를 넣겠다라고 하면은 이 금액에서 최고가보다 100원 비싸게, 만약에 최저가를 넣겠다 하면 최저가보다 100원 비싸게 이렇게 낙찰을 받는 형태인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렇게. 근데 이 우측에 있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랜덤 노출, 최저가 일괄 적용 방식 뭐 이렇게 되어 있고 검색창에 광고 배너 혹은 메인 플러스 상품 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은 어떤 광고의 형태냐라고 했을 때 지마켓의 메인 페이지에 이렇게 들어오면 여기 검색창에 출산 전후 임산부 크림 150g 클릭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새로 고침을 하니까 아토 화장품 전 제품 할인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새로 고침하니까 매일매일 탈모 관리 또 나왔죠. 또 이렇게 찍 하니까 3단 돼지코팩 뭐 이렇게 나와요. 뭐야 이거는 계속해서 롤링되고 있는 거죠. 어떤 기준으로? IP, 시간, 그리고 지역 뭐 이런 것들을 내놔갖고 막 이렇게 로직에 바뀌어갖고 보는 사람마다 다르게 노출시켜주고 있는 형태가 되겠죠. 우측으로 띵 넘겨보니까 여기에 플러스 상품 이렇게 해서 얘 역시도 롤링되는 애인 거고요. 그렇죠? 플러스 상품 광고. 그리고 쭉 내리다 보면은 요 메인에 얘 첫 번째 있는 애는 유일하게 최고가 최저가 낙찰 방식이에요. 얘만. 그리고 요렇게 오늘의 파워 상품부터 보면 요거 파워 미니샵 특가마켓 얘네 세 개도 롤링되는 광고인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특정 판매자한테 금액을 높게 받아갖고 걔를 우선 노출시켜주고 걔만 노출시켜주고 이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의 낙찰 방식이 있는데 어저께 전시현황 보니까 45,000원 갖고 1등부터 15등까지가 다 동일가예요. 동일가.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라는 생각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입찰 현황을 이렇게 보니까 1등이 현재 129,000원 그리고 15번째에 있는 판매자가 30,000원 이렇게 돼 있어요. 아무도 여기에 끼어들지 않고 싸우지도 않았어. 그냥 조용히 지나가요. 그러고 나서 5시 40분 광고, 배너 광고 마감 시간에 이대로 쭉 가갖고 낙찰을 다 같이 딱 받은 거죠. 그러면 요 끝에 30,000원으로 낙찰 받았잖아요. 이 판매자가. 그럼 이 금액으로 해서 전체 판매자가 30,000원만 차감되는 거야. 이해되세요? 그러면 45,000원 돼 있다라고 하는 거 어저께 요 15번째 걸린 사람이 몇 등으로 낙찰받은 거야? 45,000원으로 낙찰을 받았기 때문에 전체가 45,000원으로 반영되면서 차감은 그렇게만 되는 거겠죠. 이해되세요? 두 가지의 낙찰 방식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광고의 영역을 보는 거는 이게 지마켓 메인 페이지예요. 원래 ESN 플러스의 광고 부가 서비스에 지마켓 광고 신청 이렇게 들어가는 방법이 있고 그리고 맨 아래 내려오셔갖고 판매자 광고 이렇게 클릭하는 방법 두 가지의 방법이 있어요. 근데 현재 여기 센터에서는 보안 때문에 ESM 계정 쪽이 잘 안 열려요.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게요. 오늘 교육에서는. 여기 들어가면 사실 저는 이렇게 웹 기반을 되게 좋아해요. 이렇게 그냥 홈페이지 빨라요. 네. 보면은 여기에 광고 상품 소개 이렇게 돼 있죠. 여기 검색 광고 이렇게 클릭하면 키워드 플러스는 검색 결과 페이지 중단에 나오고 최대 12개 고정 노출에 키워드별 주간 조회수에 따라 입찰 시작가가 입찰 단위 100원씩 뛰고 이런 설명이 막 돼 있어요. 영역은 어디입니다. 뭐 이렇게 설명돼 있고 아까 이야기해드렸던 1000조회수 미만은 300원 뭐 이런 애들이 막 써 있죠. 그죠? 탭을 옮겨보면 테마샵은 여기입니다. 어떻게 됩니다. 모바일 플러스는 여기입니다. 어떻게 됩니다. 이런 얘기들이 요 하나하나 클릭할 때마다 설명이 원래는 다 돼 있어요. 오늘 이 강의를 듣기에 난 이거를 한 번씩 다 읽고 왔다. 손 들어주세요. 되게 많으시네요. 그렇죠? 속임수예요. 생방송 보시는 분들 있으니까. 되게 많으시네요. 그죠? 장난 아니네요. 네, 역시 대단하세요. 이거 한 번씩 읽어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광고의 어느 부분이 살짝 바뀌면 그걸 공지로 안 올려줄 때도 있어요. 그렇다고 한다는 건 한 달에 한 번씩 조금 어느 광고는 어땠더라고 거기 괜찮았지 않았나 들어가서 한번 보고 뭐가 새로 생겼는지도 보고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보통은 매뉴얼을 안 읽는 게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우리나라 습성 중에 하나입니다. 네, 매뉴얼을 안 읽어요. 매뉴얼 읽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 다음에 tion.co.kr 옥션이죠. 그렇죠? 옥션 역시도 ESN 플러스로 들어가시면 되는데 그냥 쭉 내리면 여기에 판매자 광고 센터 있어요. 얘를 클릭하고 그러고 나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로그인을 하시게 되면 광고 상품 신청이라는 애가 있죠. 그렇죠? 얘를 클릭하고 나서
요 노란 주황색 바는 그냥 무시하시고 여기서부터 실제 광고 애들이니까 키워드 파워 상품, 뭐 찬스 쇼핑, 뭐 듣기만 해도 뭔가 용어가 또 헷갈리기 시작하죠, 그죠? 하나하나 이렇게 클릭해보고 어딘지 보고 싶으면 여기 미리 보기가 있어요, 다. 각각의 광고 영역마다 미리 보기 클릭하면 얘 역시도 설명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어딘지 또 보여줘요, 그죠? 요 매뉴얼도 다 읽어보셔야 돼요, 그죠? 그래서 어디가 어느 광고고 어떤 건지 눈에 익숙하게 박아두셔야지. 저도 역시 처음에 교육받을 때 자꾸 앞에 강사가 포커스 얘기하다가 포커스 플러스 얘기하다가 갑자기 파워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플러스 얘기하다가 그러면은 아까 그게 그 얘기하는 건가 막 이 생각이 막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처음에 저도 괴로웠지만 자꾸 보면 볼수록 익숙해질 수밖에 없고 그걸 익숙하게 만들어야 광고라는 것도 할 수 있고 고객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했던 것 중에 하나는 이 영역 처음에 보는 게 아니고 그냥 G마켓 페이지 있죠. 메인부터 해서 단추 하나씩 다 클릭해 보면서 아, 어디에 뭐가 있고 어디에 어떻게 나오는구나. 뭐가 어떻게 되고 검색했을 때 어디에 또 뭐가 나오는 거야. 이런 것들을 다 봤어요. 그러면 내가 만약에 고객이라면 어디 영역을 보겠거나 그냥 해보는 거예요. 계속. 그래서 구매를 많이 한 사람이 판매도 잘한다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이제 고객이었던 입장에서 판매자가 이해를 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요 영역이 뭐였고 하는 것들은 하나하나 좀 클릭해보고 매뉴얼 좀 읽어보시면서 광고를 할 수 있는 영역인지 아닌지를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 저랑은 한 10분 쉬시고 나서 영역은 G마켓 기준으로 다 같이 훑어보면서 어디가 좋고 뭐가 어떻다라는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다라는 겁니다. 혹시 1교시 마치려고 하는데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엄청 많네요. 뭔가. 네. 질문 있으실까요? 질문 없으시면 이걸 좀 읽어볼까요? 로그 분석은 어디서 보나요? 보통은 우리나라에 있는 그 로그 분석기 두 개 중에 뭐가 있냐면 그 오픈로그라고 하는 게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샵로그라고 하는 게 있는데 이게 다 사설업체예요. 사설업체고 오픈로그 같은 경우에는 무료이지만 스크립트에서 품질 점수를 좀 하락시킨다라는 단점이 있고요. 단점이 있고 그거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별 카운터는 보여주지만 키워드별로 해서 어디에서 유입이 들어왔다는 안 보여줘요. 결국에는 그냥 키워드별 카운터 기능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샵로그 같은 경우에는 키워드별 카운터도 보여주지만 이 키워드가 파워 광고에서 들어왔는지 플러스에서 들어왔는지 혹은 모바일에서 들어왔는지 이런 유입 자체를 보여줘요. 카테고리에 들어왔는지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그런 점들이 좀 세부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게 샵로그가 좋지만 유료인 단점이 있다라는 얘기고요. 엠비스타 광고도 진행을 해야 될 거 아니면 파워클릭 이베이 광고센터 운영 11월 3일부터 옥션은 파워클릭만 쓰시면 되는 거고 11월 10일부터는 G마켓 또 파워클릭만 쓰면 되는 거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야기 드리면 11월 10일부터는 엠비스탄 들어가실 필요가 없고 파워클릭만 이제 이용을 하시면 모바일의 CPC 광고, PC의 CPC 광고 두 개를 동시에 할 수 있다. 현재는 아까 방금 보셨던 GMC라고 하는 G마켓 광고 툴, 그 다음에 옥션에 또 광고 툴이 하나가 있었죠. 그렇죠? 그리고 스마트 클릭이라고 하는 엠비스타 광고 툴이 하나가 더 있고, 그 다음에 ESN 플러스 광고 부가 서비스 아래 보면은 이베이 광고 센터라고 하는 거, 파워클릭 광고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몇 개요? 4개잖아요. 그래서 되게 힘들어하세요, 현재. 귀찮기도 하고. 그래서 되게 많은 질문을 주시는데 일단은 11월 10일부터는 스마트 클릭은 없어지니까 결국에는 ESN 플러스에서 하나의 툴로 그냥 이 3개는 다 관리가 가능하신 거고요. 결과적으로는. 근데 엄밀히 따지면 얘 따로 관리로 얘 따로 관리, 얘 따로 관리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3개의 툴만 이제 쓰시면 된다라는 얘기가 되겠고요. 그리고 똑같은 질문이고 광고 입찰에 나타난 추간 조절, 어제 추정 조회수가 나타난 그 조회수 대비 구매 전환을 알 수 있을까? 아니, 없어요. 조회수 대비 구매 전환이 어떤지 알 수 있다면 그 광고비에 대한 효율을 생각해 볼 수 있을 때 이걸 보여주는 지표는 네이버에도 없습니다. 조회수가 얼마나 나오는데 전환율이 얼마다. 이거는 전체적인 평균을 내기엔 굉장히 말도 안 되는 얘기겠죠. 그 사람의 주문 들어오는 걸 다 까봐야 되는데 그걸 네이버가 그걸 까면 어떻게 돼? 해킹이죠. 그렇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자기가 판매하면서 그 조회수를 내가 혼자 다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기준으로 내가 받은 클릭의 전환을 보는 거지. 클릭의 전환을 보는 거지. 네이버 조회수 대비 내 전환을 보면 굉장히 내가 작아지겠죠. 그죠? 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예요. 대신에 이런 건 좀 볼 수 있어요. 판매를 오래 하다 보면 네이버 PC 조회수 기준으로 해서 G마켓 상위 랭크가 되면 주문 건수가 어느 정도 나오겠구나라는 것들은 어느 정도 감으로 와요. 감으로. 네. 근데 그건 한 3년 정도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결국은 판매자에게는 부담이 되는 광고비가 되겠군요. CPC 광고비 자체가 원가에 적용돼 그렇지 않은 광고가 있어요. 여성 구두는 한 클릭당
아까 310원 정도 할 때, 다른 강의에서 보여드리는데 310원 정도 할 때 그 모바일 플러스 광고가 얼마냐면 16,000원대였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어느 광고가 더 싸냐 그럴 때 실제 파워클릭 집행은 8,300원밖에 안 나가거든요. 그러면은 모바일 플러스보다는 파워클릭이 더 나아요. 그러니까 이런 비교 자체를 믹스로 하시는 거지 뭐 어디 광고비가 더 좋다 나쁘다는 스스로 가보시는 거지 이거를 그냥 기준으로 하고 CPC는 비싸 얘는 되게 싸겠지 이거 아닙니다. 네. 경쟁 구도가 어디에 붙어 있고 누가 되게 무리를 하느냐에 따라서 광고 금액은 굉장히 많이 바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대기 중이시죠. 그렇죠? 네 질문은 끝났네요. 또 질문이 있으실까요? 없으시면 10분 쉬고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 계시면 2교시를 시작하려 합니다. 네. 잘 쉬셨어요? 네. 힘드시죠? 원래 점심 먹고 난 다음에 강의가 저도 힘들지만 앉아 계시는 분들이 더 곤욕이에요. 엄청 힘들어요. 네. 뒤로 막 넘어가거든요. 그렇죠? 의자가 그래서 되게 90도인 거예요. 넘어가지 마시라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예요. 빨리 넘어갈 거예요. 이게 뭐 그렇게 막 자세하게 들여다보실 게 아니기 때문에 보시면 이제 노출 위치 여기 그냥 대충 보시면 되죠. 막 색깔 들어가 있는데 보시면 되는 거니까. 두 번째 이제 보시는 거는 노출 방식에서 15개 갖고 랜덤 노출이다, 커트라인 낙찰이다라는 건 아까 그 왜 마지막에 걸린 금액으로 해갖고 전체 일괄 반영된다라는 광고 형태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거 외에는 이제 최고가 낙찰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 두 가지의 방식인 거고 집중하셔서 보셔야 되는 건 여기 입찰 시작가죠. 이게 낮다라고 해서 되게 좋냐? 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드니까 그 부분에서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그렇죠? 근데 이 비용이 막 높게 시작되는 건 일단 이 금액부터 시작한다라고 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 잘 보셔야 되고 입찰 단위도 100원씩 뛰는 게 있고 500원씩 뛰는 게 있고 그다음에 뭐 1000원씩 뛰는 게 있고 막 이래요. 근데 적게 뛰는 게 또 어떻게 보면 부담이 좀 덜 되겠죠. 그렇죠? 그리고 광고 형식 텍스트 띄어쓰기 포함해서 15자 판매자가 짓는다. 뭐 판매자당 최대 2개까지 복수 입찰 가능하다라는 건 별도의 코드를 2개를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근데 가장 눈여겨보셔야 되는 건 금액적인 부분이다라고 하면 이 두 가지를 좀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시면서 넘어가시면 되겠죠. 그죠? 시작할게요. 지막에도 아까 메인 막 새로 고침하면서 바뀌던 애죠. 그죠? 뭐 이것도 커트라인 낙찰 방식에 3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씩 뛰는 광고예요. 텍스트 띄어쓰기 포함해서 15자를 지을 건데 이게 핵심이죠. 어떻게 보면 이 광고에선 15자를 지을 건데 이 안에 뭐뭐 들어가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광고를 하는 이유가 뭐예요? 누군가가 검색창에 광고 배너라고 하니까 검색창에 뭔가 검색했으면 좋겠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럼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미니샵명 반드시 들어가셔야 되고 두 번째로 뭐가 들어가야 돼요? 내 상품명이 들어가야 돼요. 모델, 이름. 그죠? 이해되시나요 이게? 결국에는 디스플레이 광고에서 가장 중요한 건 그걸 검색하게 만들고 찾게 만들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찾았을 때 떨어지는 엔터 치고 나오는 검색 결과에 누가 있어야 돼요? 내가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그걸 잘 이어서 만들으셔야지 광고 그냥 여기다가 보여줬다고 해서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다라는 거죠. 이 판매자처럼 토송, 모공 브러쉬 둘 중에 뭐가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해요. 일단 뭐가 더 중요해요? 토송이 더 중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모공 브러쉬를 검색할 때는 토송 판매자 말고 다른 사람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토송을 검색할 때는 나만 나오잖아요. 맞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요 토송이 가장 중요한 단어일 거고 그 다음 번이 모공 브러쉬 18,900원 특가 클릭은 뭐예요? 호객 문구죠. 그죠? 이 세 가지가 잘 조합이 돼야 하는데 무조건 들어가야 되는 건 이 두 가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이야기겠고 그리고 넘어가 보면 또 우측으로 갔을 때 날개 배너 플러스 상품이었죠. 그렇죠? 사이트 오른쪽 날개 배너에 4개씩 15개 광고 랜덤 노출이라는 건 4개씩 노출될 건데 15명을 받아서 커트라인 낙찰시키겠다는 얘기고 2차 시작가 3만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씩 뛰는 거겠죠. 이미지랑 텍스트 판매자가 제작해요. 요걸 제작할 때 왜 우리 네이버에 보면 검색바래. 그 로그인 바 있죠. 로그인 바. 로그인 바 아래에 이렇게 씩 보면은 막 쇼핑박스 막 있잖아요. 그쵸? 막 여러 개 막 있는데 거기에다가 광고를 하려면 가이드가 있어요. 원래. 가이드가 두께가 이래요.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이거 읽다 보면 지루해갖고 절대 읽을 수가 없는데 저는 다 읽어봤거든요. 거기에서 가장 제가 눈에 띄었던 것 중에 하나 속옷이나 비키니를 판매하려면 절대로 뭐가 보이면 안 된다? 가슴골이 보이면 안 된다. 이 얘기가 있었어요. 포토샵에서 블러를 문대라고 표현을 해요. 아예.
블러로 부은 데서 흐릿하게 만들려고. 이해되세요? 눈에 들어올 수밖에 없죠. 전 남자니까. 아무튼 이런 게 이렇게 있는데 근데 여기 역시도 가이드를 막 배포하지는 않지만 그와 유사한 이제 라는 거죠. 허위 가대 광고 안 되고, 그쵸? 과장된 거 안 되고, 상품과 관련 없는 광고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검수제예요. 만약에 여기다 이상한 거 막 설치하시면 바로 잘려갖고 금액 환불 못 받고 사라지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실 때 좀 정당하게 하시는 게 굉장히 필요하겠죠. 상식적인 내에서. 메인 광고 중에 아까 왜 쭉 내리다가 여기는 최고가 광고예요. 메인 광고 중에 유일하게 최고가예요 불렀던 데가 여기예요. 메인 광고 중에 가장 비싼 광고 중에 하나죠. 지금 오늘의 포커스 아이템 4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씩 뜨는데 12명의 판매자를 최고가로 받아요. 그러니까 비쌀 수밖에 없죠. 그죠? 이미지 텍스트 판매자 제작 여기 역시도 검수제가 있죠. 그리고 뒷배경은 하야 되고 뭐 이런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가이드에 대한 것들을 좀 아셔야 되는 게 있고 그다음에 오늘의 파원 상품 그 아래 내려오니까 최대 24개 6개씩 랜덤 노출 4만 원부터 시작해서 1,000원씩 뛰는 광고입니다. 교재 다 받으셨잖아요. 그죠? 네. 막 적으시길래 뭐 안 받으신 줄 알았어요. 넘어가면 파워 미니샵 광고할 수 있는 메인의 한 공간이죠. 금액 보고 놀라면 안 돼. 이거 한 주에 한 주 7로 나누셔야 돼요. 25만 원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10개 랜덤 노출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10명을 받아서. 그리고 이미지 배너 판매자 제작인데 이거 광고 설정할 때 보면 가이드가 있어요. 그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그 가이드에 맞춰서 하셔야 돼요. 마음대로 해갖고 그냥 넣으면 이것도 검수에서 반려가 나는 광고 중에 하나다. 그리고 이 우측에 있는 특가 마켓 같은 경우에 기타 광고예요. 그래서 쫙 맨 뒤에 가고 기타 광고 설명할 때 포함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광고가 메인에 몇 개인 거예요? 검색창, 그다음 플러스, 포커스 아이템, 파워 상품, 미니샵, 특가 마켓. 총 몇 개? 6개의 메인 광고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렇죠? 검색 광고 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 중에 하나라 그랬죠. 키워드 플러스 상품. 보시면 검색 결과 페이지 중단에 나오는 거다. 노출 방식은 최대 12개씩 고정 노출의 최고가 낙찰이다. 그리고 키워드별 주간 조회수에 따라 입찰 시작가가 달라진다. 아까 1000조회수 이하 얼마? 1000조회수 미만 얼마요? 300원. 1000에서 5000 사이 얼마? 500원. 5000에서 10,000 사이 700원. 만조회수 이상 뭐 이렇게 1000원 이렇게 돼 있는데 이미 그건 시작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미 막 경쟁하고 있는 구도 안에 들어가면은 꽤 이렇게 좀 올라가 있고 만약에 그렇지 않은 광고는 거의 다 300원 막 이렇게 돼 있을 거예요. 네. 그리고 요 밑에 보니까 키워드에 부합한 상품만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써 있죠. 그 얘기는 뭐예요? 상품명 안에서만 광고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품명의 조합. 상품명에 막 단어들 막 넣어두셨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단어들의 조합 안에서만 광고가 가능하기 때문에 25자 안에서밖에 안 된다는 거죠. 뭐가 약해요? 키워드의 파생이 좀 약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상품명은 고객이 많이 검색하는 키워드를 나열하시는 거지 막 고객 문구를 막 처음부터 막 넣으시면 내가 상위 판매자는 아닌데 막 쫓아 올라가야 되는 상황에서 조회수도 못 먹고 광고도 좀 축소하셔야 되는 단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상품명을 키워드 위주로 많이 넣어주시고 내가 상위 판매자가 되면 뭔가 이벤트적인 문구도 막 넣어주시고 이렇게 좀 변경되는 게 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래서 최대 4개까지 복수 입찰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예전에 오메가3 팔 때 업체 이름을 얘기하면 안 돼요. 원래 그냥 생방송 아니면 얘기하고 그러는데 되게 오메가3 오래 파신 분이 계세요. 오메가3 아버지예요. 네, 옥션과 지마켓에. 그 아버지가 되게 오랫동안 파셨는데 그분이 예전에 오메가3 한창 팔 때 1등, 2등, 3등, 4등 막 혼자 다 먹고 그랬어요. 오메가3 플러스 광고 키워드 하나에 4만 원 막 이럴 때. 하루에 얼마야? 16만 원 막 이렇게 나가죠. 그렇죠? 제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막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먹으면 되겠구나라고 해갖고 저도 막 혼자 먹어보려고 발악을 했죠. 그랬더니 하나만 커요. 왜? 나는 상품이 하나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여러 개로 분신하면 의미가 없어. 그분 같은 경우는 상하제약에서도 OEM 하시고 종근당에서도 OEM 하시고 수입도 하시고 막 그러니까 서로 다 다른 오메가3인 거야. 그런 상품이 나열되는 건 괜찮지만 동일한 상품을 일부러 이중 노출 잡으려고 2개를 잡아봤자 하나밖에 안 커요. 네, 이해되시죠 이거는? 그러니까 한 상품에 하나 거는 게 좋다. 4개까지 돼도. 그리고 검색 광고의 키워드 테마샵 최상단에 있는데 얘 역시도 뭔가 굉장히 기획전적인 느낌이 나고 디스플레이 느낌이 나죠. 그렇죠? 그러면 이 안에 들어가야 되는 문구는 그걸 검색할 수 있는 미니샵 명과 그리고 상품의 이름 뭐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고 기획적인 문구가 막 들어가면 굉장히 좋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 광고는 최상단에 나오지만 없는 데도 많아요. 실제로 광고를 설정 안 하시는 분들이 꽤 있어서 최대 3개 랜덤 노출에 커트라인 낙찰에 키워드별 주간 조회수에 따라 다르고 입찰 단위는 100원씩 뜰 건데 이미지 배너 크기가 978에 83
만약에 이 광고 하실 거면은 광고 있는 곳에 검색해보면 막 있는 게 있어요. 그럼 걔를 딱 봐요. 그러면 알캡처로 얘를 띡 꺼내요. 꺼내면 그대로 뽑아오잖아요. 그럼 색깔이랑 이런 게 막 맞춰져 있겠죠. 거기에서 글씨만 지우시고 이미지 지우고 내 거 집어넣고 그렇게 짜집기 해갖고 넣으시는 거예요. 이거를 막 되게 화려하게 이쁘게 만들어봤자 잘려요. 아시겠죠? 이것도 템플릿이 있다라는 얘기예요. 네, 쉽게 하는 방법을 알려드린 거예요. 모바일 쪽으로 넘어오면은 또 모바일 플러스 검색어가 있어요. 안 보이시나요? 네, 요를 최고가로 바꿔주셔야 돼요. 그죠? 요 상태에서 와이드가 아니니까 지금 이런 거지. 와이드 화면에서 이게 한 화면에 다 들어와요. 요 상태에서 전화를 걸어요. 5시 50분에 마감이니까 전화를 02116 핸드폰으로 02116에 이렇게 전화를 걸면 국내 시간은 1번. 국내 시각은 1번의 세계 주요 도시 시간이 가요. 오후 3시 37분 정각입니다. 이렇게 37분 정각입니다. 그러죠. 이 아가씨가 다음 시간은 5시 50분 정각입니다. 이럴 때가 있을 거잖아요. 시각은 오후 3시 37분 10초입니다. 그리고 띠 하고 나서 2초인 거예요. 다음 시각은 오후 3시 37분 20초입니다. 2, 다음 3, 시각은 오후 4, 3시 37분 6, 30초입니다. 7, 8, 9, 땡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보셨어요? 다음 시각은 오후 다시 안 해요. 37분 네. 5시 50분 정각입니다 라고 이 분이 이야기를 하면 근데 이게 초가 가면서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다음 시각은 오후 3시 37분 50초입니다. 네, 여기서부터는 이제 기다려요. 이게 이제 37분이 아니고 50분이라고 생각하고 이 얘기하겠죠 이제 이 금액을 봐요. 오후 3시 38분 그래서 8에서 9초 넘어갈 때 일괄 변경을 이렇게 띡 누르면 돼요. 그럼 8.5초에 누르신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지마켓의 광고에 낙찰을 받는 방법이에요. 그거 아니면 뭐 최고가 낙찰 방식을 선택하셔야 그 자동 입찰 막 하셔야 되는 거 외에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경쟁 구도는 이런 식으로 해결하시는 거 외에는 답이 없더라라는 거겠죠. 그렇죠? 금액을 이렇게 넣어놨더니 지금 마스크팩 같은 경우에는 최고가를 눌렀는데도 얘가 위로 계속 올라가잖아요. 얘는 뭘 해놓은 거예요? 자동 입찰을 한 10만 원 정도 걸어놓은 거예요. 네. 그걸 추적하고 싶으시면 이 금액을 계속 변동하면서 보시는 거죠. 해볼까요? 일시백 천만 10만 사용 여부 체크하고 변경 신청을 눌렀어요. 이분 5만 1,000원 해놨네요. 네. 5만 1,000원 해놨으니까 나는 얼마에 넣으면 돼요? 5만 2,000원. 그래 놓고 나머지 다 막 10,000원 쓰고 있고 7,000원 쓰고 있는데 우리 둘만 같이 인단수로 빠지는 거죠. 이해되시죠? 네. 한강에 그냥 빠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우리 둘만 나는 5만 1,100원, 이분은 5만 1,000원. 이렇게 해서 낙찰 받는 거겠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입찰 시절 빨리 하셔야 되고. 네. 네, 걸어놓은 애들을 좀 취소해야겠네요. 입찰 취소하는 방법은 여기에 있는 입찰 취소를 누르는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은 여기 새로 고침 있잖아요. 그죠? 새로 고침 있고 이 금액을 변동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15,500원, 15,800원 넣어야지 하고서 얘를 손을 갑자기 떨면 어떻게 돼요? 이게 막 이렇게 돼요. 그죠? 금액 잘못 쓸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웬만하면 이렇게는 수정하지 마세요. 처음에는. 네. 나중에 베테랑이 되면 이런 걸 하실 수 있어요. 왼손은 키보드, 오른손은 마우스 막 이렇게 하고 여기 있는 세로 고침을 누르면서 동시에 보고 있다가 금액이 변동되면 번개 같은 속도로 막 쓰는 거죠. 근데 막 이렇게 떤단 말이에요. 손을 15,800원 써야 되는. 조심하셔야 돼요. 실제 직원이 많거나 이런 곳에서 1등 안 떨어지려고 예전에 최고가 없었을 때는 이 금액을 한 사람 한 사람씩 맡아갖고 적었었어요. 관리해야 되는 키워드가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네. 그런 식으로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걸어두실 분들은 막 걸어두고 막 난리도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하고 싶은 광고의 형태를 가져가시는 건데 만약에 최고가 자동 입찰을 하겠다라고 하면은 적정 금액일 때 좀 하셨으면 좋겠고 너무 많은 금액이면은 좀 부담스러우시니까 안 하시는 게 좀 좋겠죠. 경쟁이 너무 심하게 붙을 거니까. 이런 방식이 있더라. 옥션은 여기까지는 들어올 줄 아시죠? 광고 신청, 그쵸? 들어오면은 여기에 봤을 때 키워드 파워 상품은 지마켓의 무슨 상품? 지마켓의 플러스 상품, 그죠? 그리고 키워드 찬스 쇼핑은 지마켓의 파워 상품, 똑같은 거예요. 성격 똑같고. 그 다음에 키워드 찬스 아이템은 쇼핑 찬스라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여기 우측에 갖다 붙는 거예요. 네, 네, 그래요. 그리고 검색창은 아실 거고 모바일 키워드 찬스 쇼핑은 뭐예요? 모바일에서 봤을 때 보여지는 모바일 플러스랑 똑같은 거죠. 그죠? 다덕부자 나오는 거. 그
그다음에 아래 내려오면 카테고리 광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괜찮아 보이는 것 중에 하나가 상품 상세 찬스 상품 뭐 이 정도는 괜찮을 것 같아요. 어디냐면 기생 노출이라고 불러요. 다른 판매자의 밑에 이렇게 막 나오는 거죠. 그렇죠? 네. 중분류의 모습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해볼 만한 광고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뭐 여성 단어에 묶여 있다라고 하면 다 같이 단합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묶여 있다가 보여주고 막 이렇게 클릭받고 이러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광고의 형태는 이렇게 된다. 설정은 파워 상품 이렇게 해놓고 이렇게 친 거죠. 입찰현황 조회하니까 뭐 대충 금액이 이렇게 나오죠. 빨간색으로 표시된 데까지가 이제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금액이에요. 판매 상품 선택하기에서 상품을 고르겠죠. 그렇죠? 선택하기 누르고 역시나 판매 기간 30일로 돼 있고요. 입찰 기간이요. 입찰 기간. 그리고 입찰 금액은 400원 이렇게 돼 있는 거고 최저가보다 100원 비싸게. 여기도 최고가 자동 입찰이 있네요. 그죠? 쭉 내려서 광고 구매하기, 광고 신청 계속하기. 나는 상단 5구자에도 광고할래. 이렇게 해놓은 다음에 똑같이 마스크팩 했더니 들어가 있죠. 되게 편하게 돼 있어요. 이 상태에서 아무것도 건드릴 거 없고 그냥 광고 구매하기, 광고 입찰 확인하기 누르면 나의 광고 관리로 넘어와 있을 거야. 그죠? 넘어와 있으면 여기 이렇게 나와 있죠. 근데 조금 있으면 16시에서 17시 이렇게 넘어가면 16시랑 17시 사이에는 조회하기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라고 이렇게 안내 문구가 나올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서버가 막 되게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기 때문에 약간 이게 안 나와요. 이 리스트가. 그럴 땐 조회하기 누르면 그냥 찍 나오겠죠. 그죠? 전체 선택하시고 두 번째 탭에 있는 입찰가 일괄 변경을 클릭하시게 되면 팝업 창이 하나가 생성될 거고 최고가보다 100원 비싸게, 최저가보다 100원 비싸게요. 둘 중에 하나겠죠. 그죠? 세로 고침이 역시나 있고요. 그렇죠? 입찰가 다시 설정을 하면 금액이 바뀌어요. 세로 고침하면 다시 와 있고 입찰가 다시 설정하면 딱 돼 있죠. 왜 금액이 변동이 정확하게 안 되지? 밑에 변경 신청이 있어요. 그죠? 밑에. 그렇다고 한다면 다음 시간은 16시 50분 정각입니다. 2, 3, 4, 5, 6, 7, 8, 9, 땡. 오, 쟤는 왜 이렇게 빨리 눌러? 말했는데 이 팝업 창이 뜨기까지요. 얘를 4초까지 누르고 있다가 금액 보고 안 눌러도 돼요. 입찰가 다시 설정 반드시 5초에 누르고 내려와서 변경 신청 6초에 누르셔야 돼요. 6초 이후에 누르잖아요. 그러면 다 떨어진다라고 그냥 생각하세요.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네. 6초 이후에 누르면 버벅거리다가 광고 다 실패했다고 그냥 팝업창 또 끝나요. 그래서 변경 신청 누르고 확인을 눌러야 되기 때문에 한 손은 엔터에 있으셔야겠죠. 그죠? 그래서 엔터를 딱 6초에 누르면 이 팝업창이 땡 하면서 떠요. 가만히 있다가. 그러니까 막 버벅거리는 거. 버벅버벅 하다가 띵 하면서 이게 띡 떠요. 그러면은 그냥 뭐 이렇게 눌러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우리만의 룰을 하나 만들어 보죠. 광고 내역 삭제는 뭐 삭제하면 삭제되는 거니까 뭐 하나의 룰을 만들어 보죠. 내가 오늘 입찰을 받았어요. 낙찰까지 받은 거죠. 그 다음 날에 됐을 때 아침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아침이나 8시 이후에 최저가로 다시 맞춰주실 필요가 있어요. 아침에 하시는 게 좋아요. 네. 아침에 최저가로 맞춰주셔야지 오늘 받은 금액 그대로 내일 그냥 가만히 계시잖아요. 그럼 밑에 있는 판매자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다시 이 금액을 뒤엎으려고 위로 또 입찰가를 올리겠죠. 결국에 광고 금액은 누가 올린 거예요? 내가 올린 거야. 네. 보통은 이거를 안 돌아보시는 분들이 시장의 광고 금액을 올리는 거면 결국엔 판매자들끼리 올리는 거예요. 마켓이 올리는 게 아니고. 네. 그렇다고 하면 매일매일 관리해서 같이 저가로 좀 이렇게 만들어 놨다가 낙찰받을 때 선의 경쟁을 하면 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신경 안 쓰고 가만히 있으니까 1등 받은 금액으로 고정이 있으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 그 금액 이상을 계속 넣는 겁니다. 그러면 계속 위로 올라가겠죠. 그죠?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우리들만의 배운 사람들끼리만의 뭔가의 약속이겠죠. 그죠? 안 배운 사람들은 어쩔 수 없고요. 그래서 방금 배우신 게 광고의 입찰, 낙찰, 삭제 네, 뭐 이렇게 들어간다라는 거겠죠. 그죠? 광고의 효율이란 일매출 10만 원의 마진율 10%면 10,000원이 남고 있는 거야. 하루에 내가 광고를 10,000원 쓴다라고 한다면 매출의 10% 정도를 광고로 쓰고 있고 광고의 효율은 1000%가 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겠죠. 똔찐 치고 있다는 얘기예요. 기준을 잡을 때 그래서 마진율 이상으로 해갖고 광고의 효율이 나와줘야 된다라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ROAS라고 하는 로아스를 따지려면 굉장히 머리가 아파지세요. 그래서 항상 저는 여기 한 명이 구매하는데 들어간 광고 비용이 얼마이냐 이걸 좀 책정하는 거 굉장히 좋아하는데
100클릭에 1%에 1만 원을 결제했다라고 하는 건 100명이 들어와서 한 명이 만 원을 결제했다라는 얘기랑 똑같은 거예요. 매출 얼마예요? 만 원이죠, 당연히. 그리고 한 명한테 들어간 1클릭당 들어간 광고 비용은 100원입니다. 광고는 만 원을 썼지만 100클릭을 받았잖아요. 만 원 나누기 100 하니까 100원. 한 명이 구매한 데 들어간 광고 비용은 한 명밖에 안 샀으니까 광고 투여 금액이 만 원이니까 만 원이겠죠. 그죠? 근데 이 상태를 전환율 10%일 때를 생각하면 매출은 10만 원, 한 명이 구매한 데 들어간 광고 비용은 1,000원, 그리고 광고 수익률은 10,000% 이렇게 성장한다는 거야.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클릭수는 변하지 않을 수 있어요. 왜? 광고는 고정 노출이니까요. 광고는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결국에는 그 키워드에 광고를 해야지 내가 상위로 올라갈 수 있는 기회라는 게 생기는 거야. 시장에 메인 키워드가 있는데 내가 그게 너무 비싸다고 해서 피하면 나는 그 유입을 안 받겠다는 얘기랑 똑같은 건데 상위 판매자는 다 어디다 광고를 하고 있어요? 거기다 광고를 하고 있잖아요. 결국엔 내가 유입수가 딸리는데 어떻게 얘네들을 따라잡을 수 있어? 못 따라잡겠죠. 그렇죠? 그래서 광고는 100이라는 숫자를 무조건 채우셔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이후의 싸움이 뭐야? 결국에는 전환율 싸움이다라고 해서 사람들이 아이템 빨이다, 아이템 빨이다, 무조건 아이템이 좋아야 된다 이 얘기가 나온 게 그것 때문에 나온 거야. 근데 아이템만 무조건 좋다 그래갖고 이게 이익 구조가 또 나올 거냐를 이야기해 본다라고 하면 또 다른 이야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항상 보실 때 전환이라고 하는 건 아이템의 어떠한 질도 중요하지만 되게 다양하게 구성이라는 요소도 있고요. 그 다음에 레이아웃의 어떤 형태도 있고 썸네일의 어떤 이쁨의 형태 뭐 이런 것들도 다 따로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요소를 채우셔야지 무조건 아이템이 좋다 그래갖고 그 사람 것만 팔리고 이거는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면 시장이 다 죽었어야죠. 그죠? 그래서 상품이 어떻게 나열되어 있고 이게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 이 강의 외에 뭐 카테고리 분석 강의나 그쪽 오셔가지고 한번 수강해 보시면은 아 무슨 얘기구나라는 것 좀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으세요? 광고는 맥스다라고 이야기한 건 1,000원을 투자하면 만 원이 나오고 2,000원 투자하면 2만 원 나오고 3,000원 투자하면 3만 원 나와요. 전환율 고정일 때 얘기죠. 그렇죠? 계속해서 금액을 늘리면서 광고의 영역을 확장하니까 들어오는 사람 대비 나가는 양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이 매출이 상승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되니까 뭐가 돼요? 멈춰버린 거죠. 그렇죠? 4,000원을 넣었더니 또 3만 원이 나오고 5,000원을 넣었더니 또 3만 원이 나오고 6,000원을 넣었더니 또 3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 합리화를 하죠. 아 그래 지금은 가을 야구 시즌이니까 사람들이 야구를 보러 갔겠지. 혹은 아 오늘은 비가 왔으니까 사람들이 안 샀겠지. 이렇게 합리화를 하시는 게 아니고 항상 금액이 상승하면서 같이 신규 방문자도 상승하고 있는지를 보는 거고 그게 이렇게 멈추면서 계속 가고 있는가. 신규 방문자가. 이 그래프를 더 올리기 위해서는 신규 방문자에서 재방문자로 넘어가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가. 그럼 이 둘의 합산이 순방문자가 맞는가. 이런 것들을 로그로 계속 보시면서 확인하셔야 돼요. 금액을 넣었는데 매출이 상승해. 이 이상한 거잖아요. 그죠? 되게 이상한 거예요. 유입수가 성장하는 걸 보셔야 된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상품을 요거는 오시다 보면 올리브영 하나 있어요. 지금도 들어가면은 매대 옆에 요게 하나가 있죠. 핫팩 파는 게 지금 벌써 나왔죠. 그렇죠? 이게 막 점점 더 추워지면 올리브영이 얘를 매대 앞에 안 놓고 이렇게 입구에다 갖다 놔요. 그러면 제가 가서 이렇게 그냥 찍어요. 막 찍으면 쪼그려 앉아갖고 어서 오십시오. 뭐 올리브영입니다. 이랬는데 제가 쭈그려 앉아갖고 그걸 찍으니까 얼마나 웃겨요. 막 보고 있어요. 그러다가 제가 찍고 그냥 나가니까 완전 황당한 눈으로 보는 거죠. 저는 이걸 만들려고 그냥 찍고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찍고 들어와서 클리핑 마스크 뭔지 아세요? 컨트롤 알트 G 그죠? 그거 그냥 해갖고 왁구에다 낀 다음에 레벨이랑 커브만 만진 거예요. 아무것도 손 안 대고. 네, 그것만 했는데 그냥 허여멀건한 사진이 명암도 생기고 반짝반짝한 걸로 막 변해버리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왁구에 끼워놓고 꾸밀 줄 아는 능력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싼 물건은 비싸게 파시고 조금 더 적정 가격을 받고 싶고 뭐 브랜드 제거하고요. 브랜드는 어차피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애들이니까 좀 더 고급화해서 남들보다 조금 더 비싼 금액을 받고 싶다라고 한다면 페이지에 고급화는 약간 필수적인 항목. 근데 이게 우선적으로 돼 있어야 되냐라고 했을 때 그것보다는 구성이 먼저 아까 보편성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이 먼저 필요하다라는 거고 이런 쿠션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죠? 역광 촬영한 것처럼. 이렇게 바꿀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지갑을 완전 소가죽 느낌으로 보여주려고 이렇게 빈티지하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인 겁니다. 네, 문구 하나랑 같이. 네. 그래서 포토샵을 잘하냐 못하냐 기능적으로 되게 단순하게 몇 가지 효과 들어가는 거잖아요. 이런 게. 네. 효과 들어가는 건데 그 정도는 그래도 좀 배우셔야 된다라는 얘기죠. 뭐 센터에서는 이미 다 가르쳐주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좀 배우셔야 되는 게 필요하고 얘 역시도 지금은 잘렸지만 주변에 뭐가 있냐면 불가리 향수, 그 다음에 아우디 뭐 BMW 막 이런 차키들과 막 고급 잡지와 막 이런 것들 같이 있어요. 왜 같이 있을까요? 이거 4,500원짜리 머니클립이에요.
근데 왜 걔네들이랑 같이 있어요? 얘도 그만큼 고급스럽다라는 느낌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갖다 놓고 촬영했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기획도 필요하고 그리고 보여지는 비주얼도 필요하고요. 그죠? 그게 썸네일과 같이 이어지면 좀 더 좋을 것 같고 그래서 그걸로 인한 클릭이 조금 더 효과를 가져다 준다면 광고의 효과는 증대되겠죠. 그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이렇게 네 가지가 있어요. 네 가지. 네 가지가 이렇게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나열했냐라고 하면 다른 의미는 아니고요. 구성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드리려고 하는 건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얘는 가을과 겨울에 그러니까 이런 질문을 드려요. 만약에 내가 여기서 구매를 한다라고 한다면 이 네 개 중에 어떤 것을 선택하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요. 그래 손들기 막 하거든요. 첫 번째는 가을하고 겨울에 꽤 많이 손들어요. 지금 시기예요. 지금 시기.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봄에 손을 좀 많이 들어요. 얘는 여름에 손을 좀 많이 들어요. 얘는요. 많이 없어요. 항상. 근데 항상 소수 민족은 있어요. 혹시라도 이게 마음에 드셨다라고 한다면 상처받지 마세요. 이상한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봄, 여름, 가을 갈 때마다 선호하는 사람들이 보는 그런 상품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상품들이 이렇게 쭉 나열이 돼 있어야 되는 게 어느 한 계절에 저도 이걸 캡처 받았을 거잖아요. 잘 나가는 쇼핑몰 거예요. 이거를 캡처 받았을 건데 결국에는 이런 상품들이 다 배열이 되어 있다는 건 비교 상품도 필요하고 코디 상품도 필요하고 이거 사고 저거 사고도 필요하고 그러니까 이런 상품에 대한 패턴을 다양하게 갖다 놓는 거죠. 그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이걸 좋아하는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 네 명의 체류 시간을 다 잡으려고 한다면 상품의 다양성은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어느 한쪽으로 몰려서 내가 하고 싶은 거 그리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들만 그냥 맞춰놓고 등록을 하게 되면 꽤 힘들어질 수 있다는 거죠. 저희가 도매업체를 만나서 여성구두를 시작할 때 그 대표님이 그 사장님이죠. 딱 한마디 하셨어요. 우리가 중국에서 품목 제조해 갖고 오는데 우리는 구두 종수가 많지 않아요. 사장님도 2개 집 정도를 더 섭외하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해되세요? 자기가 물건 주면서 다른 집이랑도 거래를 하래요. 왜냐하면 자기 걸 많이 팔려면 요 업체 것도 같이 팔아야 잘 팔린다는 걸 자기가 알고 있는 거야. 워낙 많이 도매를 내다 보니까. 예전에는 도매가 갑이었죠. 그렇죠? 근데 요즘엔 다 인터넷 하잖아요. 그죠? 인터넷 하니까 인터넷 하는 사람들한테 잘 줘서 잘 팔리면 그게 좋은 거예요. 그분들도. 그래서 막 이거 해갖고 이렇게 하세요. 막 지금은 막 찾아보면은 도매물도 엄청 많죠. 그렇죠? 일반 인터넷 막 이렇게 홈페이지 만들어 놓고 폐쇄물 같은 거. 그래서 그걸 다 만들어 놓고 막 이미지도 제공하면서 이거 가져가 파세요. 그러니까 다양하게 굉장히 컨텐츠를 모을 수 있는 데는 많다는 얘기예요. 내 주 거래처 하나 잡아놓고 나머지의 구색처를 또 몇 개를 잡아놓은 다음에 얘를 믹스해서 광고를 하시면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한 곳만 바라보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전달을 좀 드렸고요. 네, 제가 준비한 건 여기까지고요. 질문을 좀 또 받을게요. 새로 고침? 너무 아니군요. 깜짝 놀랐네요. 네. ESM 플러스에서 PC 판매, 모바일 판매 구분이 가능한가요? 아니요. 구분되지 않아요. 구분되지 않습니다. 네. 개발 예정이라고만 통보를 받은 게 좀 있어서 전달받은 게 있어서 그래서 이거는 저 역시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꽤 많은 판매자들도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항상 저는 이베이 코리아 직원이 아닌데 이제 가끔 가다가 강의 관련한 걸로 이제 본사 분들을 미팅할 때가 있어요. 광고팀이나 이런 팀.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들을 항상 해요. 해주셔야 돼요. 되게 힘들어요. 저도 셀러니까. 셀러 입장에서 해주셔야 좀 좋습니다. 막 이런 얘기들 막 하면 긍정적으로 많이 받아들이시고 검토를 하신다라고 하고 회의도 하고 계신다라고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이라서 이거는 해주실 거라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걸 보고 계신다면. 그 다음에 모바일 유입수가 로그 분석하는 곳에서도 정확한 확인이 안 되는데 옥션이나 지마켓에서 확인하는 방법 없는 건가요? 로그 분석을 하는 곳에서도 모바일 유입수는 정확하게 이유가 안 되는 이유가 지마켓과 옥션에서 이미지 부분을 모바일에 맞춰서 변환을 시켜서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무슨 얘기죠? 확인이 안 된다면 PC 유입수의 몇 %를 모바일 유입을 예측할 수 있을까요? 로그 분석 보시면은 나와요. 모바일 유입수가 나오고 샵로그 기준으로 설명드리면 모바일 일반 접속이 하나가 있고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 접속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근데 모바일 일반 접속 같은 경우에는 제가 확인한 결과로는 우리가 모바일에서 들어가고 무언가를 검색하잖아요.
사람을 보잖아요. 사람을 봤는데 왜 우측 하단에 상세 보기라고 뭔지 아세요? 이미지가 안 뜨는 사람은 그냥 상세 페이지 보기 버튼 한번 클릭해야 사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거를 클릭하면 모바일 일반 접속 1클릭으로 봐요. 나머지 상세 일반 접속 같은 경우에는 저도 어저께 샵로그 담당자랑 전화 통화를 하긴 했는데 정확한 유입수를 그거를 못 잡는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본 거는 우측 하단에 그 상세 보기를 클릭하면 1클릭이 늘어나는 거 제 로그 분석 기준으로 해갖고 확인한 결과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 현재 받고 있는 모바일 일반 접속 기준으로 해가서 광고를 집행을 했는데 이 클릭수가 늘어나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광고를 잘하고 있는 거고요. 그렇죠? 효과가 있었던 거고 없었다라면 많은 거죠. 그렇죠? 안 하면 되는 거고. 그리고 파워 클릭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 광고를 했을 때 클릭 받은 수가 그냥 나오잖아요. 그렇죠? 이분이 지금 현재 정확하게 뭔가 캐치를 못하고 있다라고 좀 생각이 좀 드네요. 전환율 부분은 그 어디 가도 안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우리의 바램 같은 거가 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항상 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가 있냐면 이런 걸 막 짜요. 이런 걸. 실제로 짠 걸 좀 보여드리면 하나가 그냥 샘플로 보여드리려고 중간에 가져온 게 있는데 이 폼이 이렇게 바뀌어요. 제가 팔고 있는 상품의 리스트와 수수료와 여러 가지 것들을 다 적어놓고 광고 금액을 여기에 누적시키고 여기도 누적 시수를 계속 누적시켜요. 그리고 일주일마다 환산시키는 거죠. 그런 다음에 순이익이 이런 식으로 이렇게 계산이 돼요. 네. 그러면은 이건 뭘 보고 있는 거냐면 팔고 있는 상품의 옵션 값, 공급가, 그리고 판가, 수수료, 배송 방법은 무료 배송이니까 2,500원 적어놓은 거고 착불 3결제면 빵 넣는 거예요. 상품별 마진을 이렇게 넣은 거는 판매가 곱하기 0.91 마이너스 2,500원 마이너스 7,000원 그걸 수식으로 만든 거고요. 이 상태에서 우측으로 당겼을 때 여기에 광고 비용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내가 하루에 쓴 광고 비용을 계속 적어요. 뭐 이렇게 12만 5천 원 썼다. 오늘 판매된 거를 적는 거죠. 얘는 20개, 얘는 15개, 얘는 10개 뭐 이렇게 팔렸다면 총 45개. 근데 주문 건수로는 고객수요. 고객수. 개수가 아니고 고객수. 왜냐면 전환수로 봐야 되기 때문에 걔가 한 40건. 그중에 몇 명이 두 개를 사준 거야? 45개면. 몇 명이 뭐 사줬네요. 일단 개수는 45개인데 건수는 40개. 이해되시죠? 그래서 3,125원 나갔다라고 하면 마진이랑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서 내 최저 마진이 그래도 한 명한테 투여되는 금액보다는 많이 버는구나. 뭐 이런 생각하고 순이익 계산 이렇게 하고요. 그죠? 그리고 클릭수를 넣을 때는 저는 모바일 거는 그냥 좀 제거를 하는 편이고 그냥 PC 기준으로 해갖고 클릭수를 여기다가 뭐 150클릭 받았다 하면 150클릭 이렇게 적는 편입니다. 그러면은 전환율은 27%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이해를 하는 거지 막 어디 영역에서 어떤 지표가 되게 정확하게 나온다 그래갖고 거기다가 밀어붙이면 뭐가 되고 사실 그건 아닌 것 같다. 전체적인 측면을 보셔야죠. 그죠? 운영적인 측면 내가 이익을 내고 있느냐 결국 내지 않느냐 비용 대비 내가 적정한 광고를 집행하고 있느냐 이게 중요한 거지 클릭 수가 굉장히 많이 났냐 많이 났지 않았냐는 그냥 일반적으로 광고하면 수치가 늘어나고 안 늘어나는 걸로 다 확인할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겠죠. 그죠? 여기 계신 분들 또 질문 있으실까요? 지마켓에서 최고가 입찰을 하면 최고가 자동 입찰을 따라가는 게 아니고요. 아까처럼 10,000원 이렇게 해서 최고가 자동 입찰을 해놨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언더에서 놀게 되면 입찰자들이 언더에서 놀게 되면은 이 금액 이하이니까 내가 걔네들보단 100원 비싸게 낙찰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놀고 있는 애들이 이 위로 올라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무너져요. 상관없는 거예요. 그냥 여기에서 노는 애들이 10,000원 이상으로 계속 싸움을 하면 그 10,000원 이상의 금액으로 최고가로 낙찰을 받게 돼 있어요. 네, 이해되시나요, 이거? 그리고 가끔 깜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사례가 뭐가 있냐면 30,000원이 딱 있길래 또 그림도 딱 31,100원이야. 31,100원이 딱 써있길래 최고가 자동이탈을 31,100원으로 해놨구나. 그럼 뭐 당연히 안 따라가겠지. 나는 안 넣었으니까 하고 최고가를 딱 했는데 내가 32,200원이 된 거예요. 어떤 경우야? 잘 모르는 판매자가 그냥 31,100원 그냥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광고 그렇게 낙찰 받는 줄 알고. 그러니까 되게 별의별 사람들이 많아요. 광고하다 보면. 그래서 미리 확인하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광고를 수정할 수 없는 게 몇 시라고요? 16시 이전에 하셔야지 16시 이후에 하면은 절대 안 된다라고 설명드렸죠. 그렇죠? 만약에 옥션에 카테고리 광고를 집행하시는 분이면은 15시 30분 이전에 하셔야지 그 이후에 하시면 또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낙찰 시간 1시간 전에는 수정, 하향 조정, 삭제 불가. 이거 기억하세요. 네. 네. 옥션이랑 지마켓에 광고를 하는데 푸차라는 사이트에 이렇게 노출이 되는 거더라고요.
쿠차예요? 옥션 G마켓에 광고를 하는데? 그럴 리는 없어요. 그래서 제가 네. 키워드 광고를 하고 있는데 옥션하고 지마켓에다가 근데 이제 그분한테 전화가 왔는데 혹시 어디서 보고 전화했는데 쿠차를 보고 전화했어요. 쿠차에 들어가는 거는요. 딜 상품이 기준으로 먼저 들어가고요. 슈퍼딜 올킬 뭔지 아시죠? 그렇죠? 그런 상품이 먼저 들어가고 일반 상품 같은 경우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아니에요. 광고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사장님 질문에 답변 드리면 키워드 광고랑 뭐 카테고리 이런 거를 한다 그래서 쿠차에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네. 저희가 쿠차 가격 비교 기준으로 들어가신 거예요, 그냥. 네. 그러니까 저희가 키워드 광고밖에 안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쿠차에도 노출이 되더라고요. 아니 그러니까 계속 설명드리잖아요. 광고랑은 관계없고 네이버의 지식 쇼핑처럼 쿠차가 DB를 긁어와서 노출시켜 주시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네. 그러면 네이버 지식 쇼핑도 그냥 걔네 나름의 기준을 가지고 긁어서 노출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사장님이 광고하셔서 노출되는 거 아니에요? 네. 또 질문 있어요? 한두 명씩 나가셔서 그래요. 제 마음이 굉장히 불안해지기 시작했어요. 네. 없으시면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